냉전 체제 형성부터 딱 1, 2차 세계대전 기억나니? 2차 세계대전 뭐 1, 2차 세계대전 다 어떻게 끝났어요? 누가 시작해서 누가 끝냈다 그랬어? 독일 시작, 미국 끝. 독일이 시작해서 미국 끝났다 그랬지. 1차 세계대전 끝났던 종전주야 기억나니? 무슨 파리 강화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예. 파리 강화 회의에서 무슨 조약을 맺었어? 벨사이죠. 그렇지. 나와야 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혹시 종전 회담이 어떤 회담이 나왔어? 포츠담 회담. 그 카이알포 회담 기억나니?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 좋아. 그런 거 회담을 해가지고 자, 미국이 생각하는 2차 세계대전 정세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이렇게 세계지도 소련이 막 들어오고 있었잖아. 소련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여기 넘어가자. 미국이 여기 있잖아. 미국이 여기 있고 소련이 여기 있고 카이로 얄타 회담이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뭐 중국이 원래는 미국이 후원하던 중국은 우리가 국공내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국공내전. 예. 장제스가 도망가가지고 대만으로 갔고 국민당, 공산당 이렇게 싸우고 있었죠. 그때는 국민당 정부였고 49년에 공산당이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소련이 되게 큰 사회주의 양축으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진영 대 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걸 냉전이라고 해요. 왜 냉전이니? 냉전. 차가우니까. 차가운 전쟁이야. 그러니까 잡이 없는. 잡이 없는 아니고 열전. 그 열전 받는 말이에요. 열전. 그러니까 그 막 진짜 무력으로 총칼하고 피 튀고 막 이런 거가 충돌하는 거니까 열전이지. 근데 여기는 전쟁이 없어요. 큰 전쟁이 없고 국지적 분쟁만 있고, 왜냐면 이 전쟁 업체에 큰 전쟁이 안 벌어진 거에는 뭐의 영향이 컸냐면 사실은 핵무기의 영향이 컸습니다. 다 소련이랑 미국이랑 다 뭐예요? 핵무기 보유국이란 말이야. 실제로 핵무기는 딱 역사상 2번밖에 안 사용됐어. 히로시마 나가사키 둘 다 일본입니다. 진짜요? 막 러시아 쪽에도 있지 않았어요?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근데 실제로 사용해본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실제로 핵무기에 피해를 입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 그렇지. 그럼 미국이 2번 발사하고 일본이 2번 맞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둘 다 한 7일 차이로 맞았어요. 우리 2차 세계대전 항복하는데 독일이 그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항복하는 건 뭐 때문에? 독일이 쇠퇴하는 건 뭐 때문이고 패배하는 건 뭐 때문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 패배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하고 뭘로 패배한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패배하고 2차 세계대전은 왜 들으면서 이거 다 나온 내용이니까 알아둬야 되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일본은 뭘로 쇠퇴하고 원자 투하. 미드웨이 해전으로 쇠퇴하고 미드웨이 원폭 투하로 원폭 투하. 패배합니다. 여기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미국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독일이 완전히 항복하고 미국의 배가 막 메가더 맞아요. 메가더가 침공해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면서 독일이 완전 패배하고 여기는 미국이 핵폭탄을 던지면서 일본이 완전히 패배하는 거지. 괜찮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독일이랑 굉장히 열심히 맞서 싸웠던 소련 중심으로 공산주의 진영, 그다음에 미국 중심으로 자본주의 진영이 형성돼가지고 큰 전투 없이 엄청 그 이전 1, 2차 세계대전처럼 큰 전투를 안 해요. 그럼 지역 분쟁만 있는. 지역 분쟁만 짜잘하게 있어. 그 지역 분쟁 중에 그나마 제일 크게 터진 게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그래서 우리가 분단된 거잖아. 사회주의랑 자본주의 진영. 6.25 전쟁이 짜잘한 전쟁인 거예요? 짜잘한 요 냉전 중에서 좀 큰 전쟁에 속하죠. 짜잘하진 않고 사실 유엔군까지 참가한 거니까. 근데 세계 대전이 아니잖아. 전 세계 국가들이 막 다 참가하고 총력전 양상이고 그러진 않잖아. 우리만 총력전이 우리나라에서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중국 국공 내전이라든가 이런 게 그 사회주의랑 공산주의 냉전 양상으로 봐요. 분쟁. 그러니까 큰 소련하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둘이 전쟁을 하지 않았어. 대리전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얘네 둘이 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 핵 쏘고 다 멸망한단 말이야. 지구가요? 사실 뭐 지구가 다 멸망할 수 있겠죠. 이때 좀 웃긴 게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라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에요. 만약에 소련에서 미국에 핵을 쏘잖아.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지하 벙커 이런 데다가 핵무기를 엄청 많이 그 숨겨 놓는단 말이야. 내가 핵무기를 두드려 맞고 쏠 수 있는 핵무기가 한 발이 더 있으면은 무조건 바로 핵무기 두드려 맞는 순간 이쪽으로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러시아. 공중에서 폭발하는 건 아니죠. 그런 그 체계도 개발되었어. 지금은 개발돼 있지. 근데 요격률이 엄청 그렇게 막 100%는 아니라서 동조에서 폭발한다 그래도 뭐 한두 발은 땅에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면 막 엄청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너무 큰 거지 핵무기가. 그래서 전면전을 못 해요. 괜찮죠? 그래서 냉전 양상으로 흘렀고 미국과 소련이 직접 부딪히는 거 없고 한국 전쟁이라든가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국공 내전이라든가 소련과 미국이 뒤에서 사주하고 얘네들이 앞에서 나가 싸우는 그런 전투만 벌어졌다. 이게 냉전 시대 양상입니다. 괜찮죠? 예. 일단 WW2가 뭐야? WW2 월드 워 2입니다. 월드 워 2.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가 대립하는 걸 얘기해요. 냉전은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화되고 1번 자 미국주의 중심은 무슨 진영이겠니?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얘네가 제1세계라 그래요. 제1세계. 소련 중심의 무슨 진영이겠니?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이에요. 사회주의에서 제일 잘 나간 사상이 공산주의야. 비슷한 개념인데 사회주의를 뭔가 좀 극복했다. 우리는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런 개념으로 나왔어요. 공산주의. 그래서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되리라는 겁니다. 미리 밑에 나오는데 연도를 좀 외우자. 여기는 핵심 연도인데 냉전 체제 하면은 일단은 중심이 69년도 중심으로 잡습니다. 69년도. 69년도에 뭐가 있냐면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있어. 닉슨 독트린. 괜찮니? 그리고 22년이에요. 47 더하면 뭐야? 91이죠. 22 더하면. 이때 냉전이 처음으로 형성되고 냉전이 완전히 붕괴합니다. 괜찮죠? 뭘 넣어요? 21을 22, 20년, 22년, 20년, 20년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닉슨 독트린 중간에 사이해주고 이때는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해요. 트루먼 독트린. 여기는 소련 붕괴입니다. 닉슨은 누구냐면 닉슨은 미국 대통령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이 이게 뭔가 69잖아. 닉이니까 닉슨 독트린이니까 약간 69년도 같지 않니?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게. 네. 69년도입니다. 네. 수업에 필요하시고 69년도잖아. 어디 봐도 닉슨 독트린. 네. 그렇죠.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은 얘도 미국 대통령 이름인데 이름이 어때요? 트루먼이잖아. 트루먼. 얘는 진실한 남자이기 때문에 트루맨. 속마음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미국 대통령인데 너무 공산주의가 싫어. 그래서 냉전 형성입니다. 트루먼 독트린 이후로 냉전이 시작되는 거야. 괜찮지? 그 사회주의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한 선언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그리고 닉슨 독트린이 얘는 닉슨이니까 자기 속마음을 좀 은닉한 거야. 숨긴 거야. 예. 그치? 그래가지고 나는 자본주의 대빵인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사회주의랑 좀 잘 지내봅시다. 이거를 데탕트라고 그래. 데탕트. 온화한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냉전 완화예요. 완화. 닉슨 독트린 하면서 냉전 해체하면 틀려. 냉전 해체가 아니고 냉전 완화야. 완화. 그치? 여기는 소련 붕괴가 하면서 완전히 냉전이 해체되는 거지. 괜찮지? 여기는 조약 나오고 여기는 나라 나오잖아. 밑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게 해요. 어디 나와 있냐면 뒤에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39페이지. 39페이지 뭐임? 제일 밑에 나와 있지. 냉전 체제 형성자라. 그래서 저 밑에 20번이 트루먼 독트린이고 22번이 닉슨 독트린이고 그다음에 23번이 소련 붕괴입니다. 아니 24번이 소련 붕괴야. 24번. 91년이지. 이게 중심 핵심 사안이야. 핵심적인 또. 대단히 91년도가 소련 붕괴. 소련 붕괴. 그래서 22번이 트루먼 독트린, 69년도가 닉슨 독트린, 24번이 소련 붕괴. 20번이 뭐예요? 20번이 트루먼 독트린, 22번이요? 22번이 닉슨 독트린.
그러니까 그 24번이 소련 붕괴. 근데 여기는 선언 나오고 여기는 선언 나오고 얘들아. 여기는 선언 나오고 여기는 나라 나오잖아. 그래서 앞에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여기도 49년도 20년 20년이거든. 그래서 여기 49년도에 선언 하나 나왔으니까 나라 하나 나오고 여기도 나라 하나 나왔으니까 요 앞에 선언 하나 나올 거야. 20년 20년 차이. 20년 20년 차이. 괜찮지? 그래서 여기는 중국이 공산화되는 해입니다. 중국이 공산화. 49년도니까 21번이 중국 공산화예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냉전이 완전하게 정착해. 냉전이 완전하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21번에 21번이 중국 공산화. 중국의 공산화. 중국이 공산화되는. 처음에 중국은 그 국공내전 시기에 장제스 국민당하고 마오쩌둥의 모택통의 공산당이 싸우고 있는 중이었는데 49년에 중국이 완전히 공산국가가 되는 거지. 여기 20년, 22년, 20년, 22년이니까 여기도 89년이 된다. 89년에는 몰타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선언 한 번, 국가 한 번, 선언 한 번, 국가 한 번. 그래서 몰타 선언. 이제 완전히 몰타는 섬 이름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인데 이제 완전히 그 냉전은 끝났습니다. 선언하고 조금 이따 붕괴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딱 기준점 69년도 기준으로 앞뒤로 20년, 22년, 뒤로 20년, 2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지? 네. 요게 틀이고요. 기본적인 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번. 트루먼 독트린으로 37페이지 3번에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소련이랑은 갈라서자, 공산주의랑 갈라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냐면 코민포름 공산당 정복국이라는 여기 중심으로 공산당 독재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형은 뭐라고요? 코민포름이라고 해요. 코민포름 공산당 정복국을 뜻합니다. 약간 국가 뭐 지금의 안기부 뭐 CIA 이런 개념입니다. 미국 CIA 같은 개념. 코민포름 정복국을 공산당 정복국을 중심으로 독재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 뭐 무슨 공산당 있잖아. 베트남 공산당이라든가 중국 공산당 이렇게 막 조율하고 지령을 내리고 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하려고 해.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나눠지는 겁니다. 자, 경제 계획은 5번에 마셜 계획이라고 적으십니다. 마셜 계획. 5번은 마셜 계획이다. 미국의 경제부 장관 이름입니다. 존 마셜이라는 사람이고 이때 당시에 딱 그 2차 세계대전 무대가 어디였어요? 2차 세계대전 무대가? 무대요? 무대. 유럽이랑 그래 프랑스 다 점령 나오고 하잖아. 독일이 러시아까지 쳐들어가고 그러잖아. 네.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 소련이 그러니까 소련도 쑥대밭이 됐지만 유럽이 다 쑥대밭이 됐다고. 그리고 일본 저쪽도 다 쑥대밭이 된 거고. 근데 나라가 좀 가난해지면 원래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기 쉽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질수록 그 모든 걸 다 평등하게 하자는 주의잖아.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들 이런 거 적당히 먹고 살만하면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돈 더 많이 벌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국가에서 딱 그 모두 계획 경제 해가지고 완전 평등 실현하는 거거든요. 사회주의 이념에서는. 그러니까 배급제 막 이런 거 해주니까 그냥 내가 이제 저 자본가들 몰아내고 적당히 먹고 살만하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을 더 안 하잖아. 아니 국가에서 먹여주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국가에서 먹을 걸 마련해 준다는 계획 경제로. 자본주의 같은 데서는 그냥 자유롭게 일해서 돈 벌어 이러잖아. 근데 일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국가에서 이 경제 정책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상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이해하지?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수록 사회주의 세력이 더 많이 확대돼요. 예전이. 그래서 여기가 너무 막 먹고 살기 힘든 거를 좀 경제를 나아지게 해줘야 돼.
그래서 야 서유럽 너네 공산주의 되지 마라. 공산주의 되지 마라. 그대로 자본주의 국가로 남아 있어라 하면서 미국에서 돈을 막 엄청 퍼줍니다. 그걸 마셜 계획이라고 해요. 5번입니다. 5번. 마셜 계획. 서유럽 원조 계획입니다. 서유럽에는 진짜 돈을 막 퍼다줘요. 퍼다줍니다. 네, 자본주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정책이죠. 6번은 코메콘이라고 해요. 코메콘. 이건 경제 정책이야, 경제 정책. 아까 정치 정책은 뭐라고? 정치적으로는 여기는 여기 아까 트루먼 독트린이고 여기서는 아까 코민 포럼이었다. 경제 정책은 마셜 계획이라 코메콘이야. 위에가 응. 사회예요. 여기 위에가 자본주의지. 자본이면 아래가 아이가 공산주의. 공산이에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군사적이라는 군사. 여기가 나토예요, 나토. 나토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여기 처음 나옵니다. 나토가 거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약자거든. 노스 애틀란틱, 그다음에 트리티 오브 조약기구. 트리티 오거니제이션입니다. 트리티 오거니제이션.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과 미국 중심의 군사기구야. 뭐의 확장을 막기 위한 군사기구냐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군사기구야. 러브 전쟁이 왜 벌어졌다고 했어? 러브 전쟁이 벌어진 원인 들어봤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야. 나토에 미국이랑 유럽 애들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 들어간다고 그랬어. 근데 우크라이나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 우리의 북한 평양시쯤 위치에 우리는 서울이 바로 옆에 있잖아. 네. 근데 여기 뭐 중국 뭐 미사일이나 러시아 미사일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기 전에 불복을 시켜놔야 유럽 전체랑 전쟁을 안 하는 개념이 된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나토 이거를 결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우크라이나 유럽이죠 당연히. 유럽. 러시아도 유럽이잖아.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러시아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서유럽 국가들이고 얘는 동유럽이고 동유럽의 이제 모스크바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여기 나토에 들어가 버리면은 얘네랑 같은 팀 되는데 모스크바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지. 금방 이렇게 얘 다 평원이란 말이야. 산악지대 이런 데가 없어. 막는 게 없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쭉 막 바로 진격해가지고 러시아 모스크바가 위협당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지. 그래서 심지어 나토가 계속 조금씩 나라가 국가가 확대되고 있는 중이었었거든. 러시아가 좀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나토라고 하고 여기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 그래요. WTO입니다.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 러시아어에서 W가 있잖아. B 발음이 난다. B. 그래서 와르샤바인데 바르샤바로 읽어요. 바르샤바 조약기구. W가 바르샤바. 조약기구 약자가 TO예요. WTO 그렇지. 바르샤바 조약기구. 조약기구가 TO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경제적으로는 마셜 계획, 코메콘, 트루먼 독트린, 코민포럼. 괜찮니? 이거 10초 줄 테니까 외우세요. 15초 외우십시오. 다 핵심 키워드. 이것들은 다 알아야 된다. 여기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노스 아틀란틱. 여기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바르샤바 W. 자, 승환아, 정치에서는 자본주의 뭐라고? 정치에서는 자본주의가 무슨 독트린은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트루먼 선언, 트루먼 독트린. 이 트루먼 독트린 공산주의에서 뭐라고? 코민포럼. 공산당 정보국이고 경제에서는 마셜 예. 효재야. 예. 경제에서 공산주의 경제 정책 뭐라고? 코메콘. 코메콘. 여기 군사 기구 뭐라고? 나토. 여기는 그 공산주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따라주세요. 보윤아, 정치에서 자본주의 어떤 정책이 나왔니? 트루먼 독트린. 공산주의에서는 코민포럼. 경제에서 자본주의 마셜 계획. 승환아, 승현아, 공산주의 경제 정책. 코메콘. 여기는 나토.
WTO. 와르샤바 조약기구 그까지 알면 되고요. 요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좀 지역적인 내용들입니다. 독일에서는 냉전 확대인데 소련의 베를린 봉쇄라고 써서 9번에 베를린 봉쇄. 독일이 지금은 통일 독일이 됐죠. 근데 서울이랑 동독이 그치 나눠져 있었지 옛날에.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면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분단 국가가 됐는데 그 이념적 이슈로 분단이 될 뻔했던 나라들이 좀 있거든요. 베트남도 북베트남, 남베트남이 서로 싸워가지고 북베트남이 이겨서 공산화된 거야. 우리는 아직 통일을 못했죠. 독일은 이제 서독, 동독이 나눠질 때 통일을 한 거고. 앞으로도 통일 못해요. 아마 그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힘들어. 당분간은 급변 이슈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급변적 이슈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통일하는 거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도 별로 안 바라잖아 사실. 근데 통일했을 왜안 때. 버려요? 왜안 버려요? 통일되면은 통일 직후에는 우리 경제가 엄청 안 좋아질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북한에 먹은 슬려야 되세요. 먹은 살리고 뭐 화폐 체제를 통합한다든가 북한 주민들을 그 여기 사회에 적응시키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정치 제도도 같이 맞춰야 되고 독일이 서독 동독이 7배 차이 났었거든요 경제력이. 근데도 경제가 한동안 안 좋았었어요. 서독 동독 경제가 둘 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배 넘게 차이 난단 말이야. 우리나라랑 북한 경제력 차이가 100배 넘게 차이 나면 이거 같이 이렇게 맞추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 그냥 우리나라가 그 뭐 동티모르 이런 나라 있잖아. 좀 조그만한 이제 독재 국가에 그런 나라다가 그런 나라를 우리나라만큼 키워야 되는 거야. 그냥 원조를 무상 원조를 계속 퍼가지고 힘들겠죠. 그런 느낌이다. 자 그래서 자 독일이 처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니? 이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배웠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인데 독일이 어떻게 나눠졌어? 걔 망해서 북독일 패배잖아. 아니야 동독이라고 서독으로 나눠졌지. 그래서 동독은 소련이 지배하고 서독이 조금 더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세 개로 나눠가지고 영국, 미국, 프랑스가 분할 통치했었다. 괜찮니? 영국, 미국, 프랑스가 분할 통치한 여기 지역이 서독이고 여기가 동독인데 베를린이 어딨냐면 베를린이 여기 있어요. 그럼 수도가 베를린 수도가 동독에 있어. 동독에 있어. 좋은 거죠. 어? 좋은 거. 아니 좋은 건지 모르겠고 하여튼 상황이 되게 이상하게 흘렀어요. 왜냐면은 베를린이 수도잖아. 그래서 베를린도 반으로 쪼갰어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쪼갰습니다. 서베를린은 자본주의 세력이 들어가 있고 동베를린은 사회주의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 베를린 수도 안에도 벽이 막 쳐져 있어요. 벽이 막 쳐져 있어요. 아니 베를린 장벽 들어보지 않았니? 베를린 장벽? 아 그게 베를린이. 베를린에 있는 장벽이 베를린 장벽이야. 근데 동독이랑 서독도 벽으로 나눠지고. 여기도 뭐 철조망 같은 걸로 있었겠죠.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벽을 무너뜨리고 너무 크고 서울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 어디 뭐 성동구랑 저기 무슨 구랑 이렇게 벽이 딱 쳐져 있는 그 정도 규모인데 그럼 몇 년에 막 부서지는. 이것도 89년도에 부서져요. 89년도에 동서독 통합되면서 부서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독 안에 지금 서독이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를 자본주의의 섬이라고 불렀어요. 자본주의 섬. 혼자 전부 동독이 다 사회주의 국가인데 베를린 중에서도 서베를린만 자본주의니까 맞지? 그래서 그 압박한다고 소련에서 자본주의를 압박한다고 요 주변에 다 봉쇄를 했거든. 여기 서독 세력이 공산화되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다가 공중에서 그냥 먹을 거를 다 뿌렸어요. 여기 자본주의 공산주의 되지 말라고 우리가 먹을 걸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걸 베를린 봉쇄 작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이 서독 10번이 서독 지역과 자본주의 세력이죠. 11번이 동독 세력으로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는 뭐가 설치됐다? 여기 베를린 장벽이 설치됐어. 베를린 장벽. 이것도 중요해요. 그까지 뭐 다 위에가 제일 중요하고 요 위에 거 여기도 뭐 다 나오죠. 조금씩. 그리고 쿠바가 어디냐면 저기 13번에 쿠바라고 적고요. 쿠바 핵미사일 기지 건설입니다. 쿠바. 저 밑에 지도 보면 쿠바 위치가 보이니? 미국 아래쪽에 있죠. 네. 핵미사일 기지 건설 지도 여기에 좀 논란이 됐는데 미국이 여기 있고 쿠바가 여기 있죠. 미국 바로 밑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소련이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어.
그러면 핵미사일이 뭐 소련에서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데 날리면은 너무 거리가 멀고 대응할 시간도 있고 좀 가다가 중간에 뭐 잘못될 확률도 높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 소련의 핵무기가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 위험은 아닌데 여기는 너무 가깝잖아 너무. 그지? 여기 핵미사일 기지가 건설되면 미국 본토에 어디든 핵미사일 이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약간 거의 뭐 발작 버튼처럼. 근데 막 쿠바가 미국 거기 막 꼰질렀다거든요. 뭐라고? 모르겠어. 뭐 들었네. 미국이 뭐 꼰질렀다고? 뭘로 꼰질렀다고? 쿠바가 미국한데 소련이 막 여기 했다고. 아 핵미사일 기지 건설하려고 추진한다고. 예. 근데 미국도 알고 있었어요. 미국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여기 핵미사일 건설하려는 걸 굉장히 소련한테 항의를 많이 했어. 그래서 미국이 반발로 핵 전쟁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반발을 심하게 하니까 여기 전쟁할 거라 하니까 소련이 조금 양보해줬습니다. 뭐 서로 이제 무력 침공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자고 뭐 협정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미사일 기지는 물려줬어. 이게 전쟁이 날 뻔한 처음 사례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15번의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있었어. 국공내전. 15번 국공내전. 장제스의 국민당, 마오쩌둥 공산당이 싸웠고 그래서 누가 승리했다? 16번? 공산당이 승리해서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죠. 그럼 근데 공산당이랑 공산당이랑 국민당이랑 뭔 차이? 둘 다 그냥 당 이름이에요.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당인데 공산당은 누구 후원을 받았냐면 소련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국민당은 장제스 기억나니 그거? 국공내전 할 때도 그 뭐 오사운동 막 이런 거 할 때 나왔잖아. 국공내전 할 때 이거 여기 이제 미국의 후원을 받은 국민당 얘네가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공산당이 이겨가지고 소련 영향 받은 애들이 집권을 하니까 공산화되고. 공산이랑 국민이랑 둘 다 대통령이에요. 아니 그 국민당의 대빵이 마오쩌둥이고 국민당의 대빵이 장제스고 공산당의 대빵이 마오쩌둥이에요. 그 정치 당 말하는. 정치당. 국민의힘 뭐 이런 거,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 공산당이잖아 당. 네. 그 단체 이름, 정당 이름. 그래서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싸워서 16번 공산당이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쓰여요. 그래서 중국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옛날부터 그냥 중국이라고 불렀고 여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주의 군이명이고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제스의 국민당은 중화민국이야. 국민당은 중화민국. 하지 말자. 중화인민공화국만 하자. 인민자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계열 단체가 많아요. 인민. 북한도 인민공화국. 그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자, 한국에서는 광복부 남부 분단되고 북한이 남침하는 거죠. 북한의 남침으로 무슨 전쟁? 여기는 6.25. 승환아, 졸립 일어나고 다 일어나라 그냥. 승현이에요. 승현, 미안하다. 승현. 6.25 전쟁. 근데 만약에 남한이 북한 침입하면 북침이에요. 그치, 북침이지. 여기는 그 침략하는 주체의 기준으로 합니다. 누가 침략한 거야? 북한이 침략했잖아. 북한이 침략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쳐들어왔으니까 북남침이지. 남쪽으로 침범해서. 괜찮니? 네. 그 순서를 이렇게 뭐 잘 알아야 이게 이게 북침 남침 헷갈리거든. 뭐랑 헷갈리냐면 바람이 불어오는 건 어디? 야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이거는 무슨 바람이 불어? 서풍이라고 그래요. 주체가 어디야? 우리. 바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온다, 동쪽에서 불어온다 얘기를 하지. 바람 기준으로 바람이 움직여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 우리가 바람을 주로 받는 입장이니까 사람 기준에서. 근데 여기서는 누가 쳐들어가고 뭐 올라오고 침범한다니까 침범해 가는 쪽 입장 주체로 보는 거야 기준을. 그래서 북한이 남쪽으로 침입해 들어왔으니까 남침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됐어요. 18번에서 6.25 전쟁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 베트남도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이 싸워서 19번에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 여기 우리가 파병을 했죠. 박정희 정부 시기에 베트남 전쟁 파병.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지. 본격적으로 참전해가지고. 한마디로 소련이랑 미국이랑 싸운 거예요. 그렇지, 다 소련이랑 미국이랑 싸우는 겁니다. 근데 소련, 미국이 직접적으로 막 싸우진 않고 이 국가가 뭐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느냐, 자본주의 국가가 되느냐, 여기서 이제 대리전을 치는 거죠. 미국과 소련이. 그러니까 직접 안 부딪혔으니까 냉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큰 규모의 전쟁은 핵전쟁 때문에 안 나요. 그래서 19번 베트남 전쟁. 밑에 위치도 좀 알아주세요. 저 베를린 봉쇄 제일 밑에 보이니? 베를린 봉쇄? 지도 아래쪽 지도 제일 왼쪽에 있네요. 베를린 봉쇄, 베를린 장벽, 유럽이죠. 독일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뭐? 중국 공산화 맞죠? 어떤 나라 아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었고,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전쟁? 6.25 전쟁. 베트남에서 무슨 전쟁? 베트남 전쟁. 쿠바에서 무슨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게 있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세력을 제1세력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계속 기존에 있었던 세력이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어떤 세력이 지금 부상한 거야? 사회주의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부상한 거잖아. 올라온 거잖아. 그래서 얘네를 보통 2세력이라고 불러요. 3세력이 누구냐면, 그래서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제3의 길을 걷는 세력들을 제3세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를 좀 리더격으로 보냐면 인도를 리더격으로 봐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 공산주의 국가에서 남은 국가들 중에 좀 규모 크고 인구 큰 나라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인도를 보통 제3세계 리더 정도로 봅니다. 39페이지. 자, 인도는 어느 나라 식민지였습니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영국 식민지였지. 인도 그 플라시 전투 막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예전에. 플라시 전투 이후에 그 영국이 식민지배 하면서 막 아편 막 심어가지고 아편 전쟁 때 중국에 팔고 그랬지. 그런 거. 그래서 1번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고, 독립 후에 종교가 다르거든요. 인도는 무슨 종교야? 힌두교. 그렇지, 힌두교야. 인도랑 힌두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뉘앙스. 그래서 발음이 좀 비슷해. 발음 비슷하잖아. 이게 힌두라는 단어가 인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고, 위에는 무슨 종교? 그냥 무굴 제국이 우리였는데, 무굴 제국은 무슨 종교냐면 이슬람교. 자, 여기가 인도가 있고 여기가 무슨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국이 있거든요. 여기 인도네시아 차이, 여기가 중국인데,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고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나라가 되게 둘 다 크잖아. 그죠? 되게 둘 다 큰 나라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얘네 둘이 많이 안 싸웠어. 왜 안 싸웠냐면 이것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 저기 뭔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맥. 중국이랑 인도 사이에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그래요? 미국 쪽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로키 산맥이라거나 팔레치아 산맥이 미국 쪽에 있고. 어디 터키 쪽에 있다 했는데. 터키 쪽에? 히말라야. 알프스. 그 알프스구나. 그 스위스 쪽에 그 남유럽과 북유럽 사이에는 알프스가 있는 거고,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잘 안 싸워. 안 싸워가지고 인도로 누가 침입해 들어오면 누구만 침입해 들어가면 이쪽에서만 침입해 들어와요. 인도 이쪽에는 무슨 나라들이 있어? 오스트리아. 아니, 오스트리아는 지금 유럽이고. 파키스탄. 여기가 파키스탄이고 여기는 뭐냐? 뭐 이란이라든가 뭐 중동 국가들이 있어. 이집트. 오스만 투르크 막 이런 나라들 여기 있단 말이야. 이집트도 저 밑에 있고, 그지? 그래서 주로 이쪽에 쳐들어올 때는 이 중동 국가들 다 무슨 종교다? 이슬람교야. 네, 인도만 힌두예요. 인도만 거의 힌두교입니다. 그러면 주변 양옆에서 다 쳐들어오니. 여기는 이것 때문에 거의 교류가 없다니까. 중국이 그렇게 대규모로 쳐들어온 경우가 없어요. 이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맞지? 개꿀이네. 그러니까 인도가 지역적으로 좀 좋죠. 근데 침입은 그래서 다 어디서 만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침입 많았어요. 그러면은 인도는 사방이 아니라 삼방만 막아도 되잖아요. 거의 뭐 이쪽만 막으면 되지 사실. 이쪽만. 그래서 인도가 침입해 들어오면 다 이쪽에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위쪽에는 어떤 종교가 많이 퍼져 있었냐면은 이슬람교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 얘네들이 이슬람교 국가들이잖아. 중동 애들이. 그러면 저기 왼쪽에 있는 애들이 인도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이슬람교 믿어라 이런 식으로 강제한 적도 있어요. 강제로 막 믿으라 그랬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계속 당황한 거예요.
개종하는 사람도 있고 안 개종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래쪽은 좀 계속 이제 힌두교를 믿고 있고 그래서 북쪽에는 무굴 제국 왕조가 이 침입해 들어온 왕조거든요. 이슬람교 왕조예요. 이슬람 왕조가 여기 있던 애들이 여기 침입해 들어. 얘는 말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싸움 잘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원래 유목 국가들이 좀 전투를 잘해. 좀 맨날 걔네들 말 타고 다니면서 말 타고 활 쏘고 그런 게 일상이잖아요. 원래 유목 제국들이 그래서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인도 여기 농사 짓는 애들이잖아. 농사 짓는 애들은 전투를 이렇게 막 일상이 전투진 않죠. 농사를 짓는 게 더 주지. 그래서 얘기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무굴 제국이라는 제국입니다. 그럼 그때도 막 말 타서 활 쏘고 막 그렇지, 그렇게 했지. 유목 국가는 원래 말 타고 활 쏘고 그렇게 댕깁니다. 몽골 뭐 이런 거 생기고요. 근데 그때가 그때가 언제쯤? 그때가 무굴 제국 만들어진 건 1500년대. 1500년대쯤에는 무굴 제국이 여기 이슬람 왕조를 세운 거야. 그러고 나서 한동안 쭉 북쪽에는 이슬람, 남쪽에는 뭐 힌두교 이런 게 있는 식으로 있다가 이제 인도한테 식민지를 받은 거란 말이야. 네. 괜찮지? 그래서 딱 독립을 했는데 원래는 딱 전부 다 통일 인도로 독립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기 너무 종교가 다르잖아. 특히나 영국은 식민지배하면서 그 얘네들을 좀 그 이간질을 시키는 정책을 많이 했어요. 분할 통치라고 하는데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합니다. 나눈 다음에 통치한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 조금 더 소수지 수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이슬람교 세력을 좀 밀어주고 힌두교 세력을 탄압하는 그런 정책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사이가 안 좋겠지. 원래 그 이슬람교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참을 나가는데 얘가 수가 더 많으니까 막 서로 싸운다고 식민지배 제대로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딱 독립을 하니까 서로 민족 감정이 안 좋은데 같은 나라가 되기가 좀 힘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 나라를 파키스탄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괜찮니? 인도에서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파키스탄. 지금 둘 다 핵무기 보유국이고 둘 다 인구도 좀 되고 인도가 훨씬 크긴 하지만 인도가 훨씬 더 크긴 한데 사이가 안 좋아요. 파키스탄이요. 파키스탄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당연히 계속 이게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요 사이에 있거든. 이쪽 지방에 그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이야. 우리나라 뭐 독도 일본이랑 독도 문제하는 것처럼. 자 베트남 어디였냐? 인도는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이랑 분리됐다. 바이 종교 갈등인데 이 종교 갈등은 이슬람교랑 힌두교 갈등입니다. 괜찮죠? 네. 자 베트남은 어디와 싸워서 처음에 독립했냐면 베트남은 어디 식민지였? 베트남 베라캄 어디 식민지였어? 베라캄이. 베라캄이요? 베라캄. 그래서 프랑스. 그치 프랑스 식민지였어. 맞아.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이번 프랑스가 싸워 독립을 이루고 그 독립을 맺었던 협정 이름이 제네바 협정. 어떻게 알았니? 저 학교에 있었어. 제네바 협정입니다. 제네바 협정 3번 제네바 협정. 협약뭐 협정 비슷하게. 제네바 협정. 근데 딱 독립국가가 됐는데 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제 독립국가 베트남을 어떤 자본주의 국가로 할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로 할 것인가 갈등이 있었던 거지. 우리도 일본에 딱 식민지배 딱 독립한 순간 이 한국을 자본주의 국가 한국이 될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 한국이 될 것인가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베트남도 남북 베트남으로 쪼개져요. 북베트남은 소련이 지원을 해주고 남베트남은 미국을 지원을 해서 소련은 위에 대륙국가지 소련이. 왜 이렇게 됐냐면 북한 남한도 똑같습니다. 북한 남한도 왜 북한 쪽이 사회주의 세력이 된 거야? 네. 소련이 어디 있어? 소련 그 북한 바로 위쪽에 붙어. 이쪽에 있잖아. 그렇지. 여기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인데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가 베라캄 이렇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있었죠. 네. 근데 베트남이 이렇게 쪽에 있는데 베트남 북쪽이 어디랑 가까워? 네. 베트남 북쪽이 어디랑 가까워? 한면이랑 가깝고 베트남 남쪽이 어디랑 가까워? 여기는 바다잖아. 미국이 해양 세력이죠. 그래서 들어오기 가까우니까 남쪽이 자본주의 국가고 북쪽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야. 아이고. 괜찮니? 힘내고 좀만. 수요일은 안 돼 있으면 계속 서 있을 거야. 꼭 배우세요. 꼭. 그렇지. 딴 거는 내가 뭐라 많이 안 하잖아. 근데 너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복습하면서 내용을 좀 숙지할 시간이 클카할 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때려 넣는다고 잘 안 들어가잖아 내용이. 내가 복습을 하면서 내용을 짧게 숙지를 해야 되니까 클카를 꼭 해보십시오. 꼭. 예. 파이팅. 아이고. 다시 돌아가서 찍고 있나? 예.
찍고 있구만. 좋습니다. 아까 베트남까지 뭐 제네바 협정으로 독립한 다음에 베트남 전쟁으로 어느 나라가 이긴다고? 북베트남이 있어요. 결국은 통일하는 게 공산화 국가잖아. 우리가 여기 그 베트남 전쟁에 파병했다가 미국이 져요. 결국 미국이 져가지고 북베트남이 통일하는 겁니다. 공산당에서 통일해서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필리핀은 누구 식민지였다? 기억납니까? 미국, 필리핀. 미국. 그렇지. 미국으로부터 독립한다. 하고 나서 필리핀은 따로 뭐 내용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독립한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인도네시아는 어디 식민지였니? 인도네시아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식민지였다. 네덜란드로 독립한다. 자, 서아시아 여기가 좀 복잡한데 여기는 이제 독립국가들만 약간 알면 되고, 서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과 내용이 좀 많죠. 지금 분쟁 중이잖아. 무슨 분쟁이야 이스라엘 지역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인데 어떤 무장단체 아,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무슨 뭐야?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막 테러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막 그 쳐들어가고 막 난리였죠. 그거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 근데 왜요? 요것 때문에 설명해 줄게요. 그 대체로 세계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나라를 찍으면 되냐면, 그게 인터넷 밈 중 하나인데 영국이 별명이 또국입니다. 또국. 왜요? 왜 또국이냐면 발생한 문제가 막 전쟁하고 있잖아. 전쟁하고 막 내전 막 발생하고 막 그 전쟁 중이야. 그래서 원인이 뭔데 물으면 영국이야. 아, 무슨 전쟁 일어난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딱 계속해서 파보잖아. 그러면 결국 영국이에요. 그래서 또 영국이야 해서 영국이 또국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도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 분쟁이 뭐 때문이에요? 영국 때문에 영국이 그냥 식민지 독립시키면서 그냥 떠났거든. 얘네들 국경 같은 거 제대로 안 정해주고. 그래서 애매한 국경 지역에는 지금 파키스탄이 내 땅, 뭐 인도도 내 땅,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 문제도 영국이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 채 떠나서 그래요. 근데 인도 사람 인구수 순위가 1위지 지금. 1위에요. 세계 1위. 중국이 중국보다 많아요. 재작년에 추월했어요. 22년도인가 추월해가지고 인도가 세계 1위고 중국이 세계 2위입니다. 괜찮니? 네. 자, 근데 중동 지역은 여기가 좀 내용이 복잡한데 원래 이거 여기 중동 지역 다 무슨 나라 식민지였다? 중동 지역은 그 유럽. 영국. 다 오스만 투르크 식민지입니다. 여기가 다. 그죠? 1차 세계대전 하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어떤 나라로 바뀌고 승환이 설명 들었잖아. 저 진짜 알아요. 진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18. 18. 팔레스타인.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라크.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고, 그지?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뭐가 독립했어?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되고, 진짜 힌트. 체코슬로바키아 독립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립했잖아. 헝가리.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된 거였죠. 여기도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 공화국이 되고, 그 밑에 있던 여기가 시리아가 있고 여기가 이라크가 있고 밑에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괜찮니? 자, 근데 여기가 원래 오스만 투르크였으니까, 자,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랑 싸우고 있었거든. 1차 세계대전 참전국 무슨 나라? 삼국 뭐랑 싸웠다? 이거 좀 오래됐죠. 삼국 동맹이랑 삼국 협상이랑 싸웠다. 동맹국 도구이. 도구이 좋아. 협상국 그 영프라. 그렇지. 좋습니다. 기억나니 보이나? 기억이 안 나니? 너무 오래됐니? 영프라가 싸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 오가 오스트리아기도 하고 오스만 투르크로도 외우됐죠. 그래서 영국이랑 오스만 투르크가 싸우고 있는 중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밑에 오스만 투르크 지금 독립하고는 여기만 터키고 여기만 지금 터키입니다. 오케이?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뭐였죠?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이랑 협상국이랑 추축국이 싸웠는데 여기는 독일이었지.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추축국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여기는 영프라 플러스 미국 똑같이 들어가고 협상국이랑 연합국은 거의 멤버가 겹쳐요. 기억나지? 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딱 끝나고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땅이 넓었기 때문에 땅이 넓으니까 그 영국이 여기 있는 민족들아 아랍 민족들이죠. 아랍 민족들아 중동의 아랍 민족이잖아. 아랍 민족들아 너
오스만 투르크는 투르크족이잖아. 돌골족이지 돌골족. 동방에서 온 애들이잖아. 투르크족인데 야, 원래 너네가 터잡고 살던 지역인데 그 중동 지역은 왜 투르크족 식민 지배 받고 있어? 억울하지 않아? 이게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가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 뒤에서 막 뒤치기 해가지고 독립전쟁 일으키고 하면은 영국이 지원해줄게. 너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 반대편에 서가지고 오스만 투르크랑 싸우잖아. 너 오스만 투르크한테 독립시켜가지고 아랍 국가들의 그러니까 그 아랍 민족이 독립국가를 만들어 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이름이 뭐냐면 맥마흔 선언이라고 해요. 맥마흔 선언. 자 여기가 원래 다 누구 땅이었다고? 오스만 투르크 땅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중세 시대에 중동 지역에서는 오스만 투르크가 거의 다 통일했단 말이에요. 이쪽 지역을.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여기 영국이 있죠. 영국이랑 오스만 투르크가 싸웠단 말이야. 조금 위에 있네. 여기 영국 있잖아.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랑 영국이 싸워가지고 오스만 투르크 식민지 국가들한테 영국이 얘기를 한 거지. 야 너네 얘네는 아랍 국가들이에요. 아랍 국가. 중동은 원래 아랍 민족이 많잖아. 대다수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원한 아랍 민족인데 너 왜 투르크족 식민지를 받고 있지? 억울하지 않아? 왜 다른 민족 식민지를 받고 있어? 원래 너네가 살던 땅인데.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랑 싸워가지고 우리 연합국을 아니 합상국을 응원해주면은 내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너네 독립시켜가지고 아랍 민족 국가를 만들어줄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얘네가 패배하게 되면. 그래서 18리가 독립한 거잖아. 기억나니? 예.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 독립했죠 이거. 맥마흔 선언이 그 의미가 뭐예요? 의미는 아랍 민족의 독립국가를 이 오스만 투르크 땅에 만들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아랍 민족들이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다 아랍 민족이에요. 그래서 중동 땅에 여기가 중동 땅이죠. 중동 땅에 아랍 민족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괜찮니? 그거를 선언을 한 거지. 맥마흔이 사람 이름입니다. 둘 다 벨푸어랑 맥마흔이랑 둘 다 영국 사람이에요. 맥마흔 그 선언을 한 책임자야. 선언을 한 책임자가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야 여기 너네가 아랍 민족이 오스만 투르크랑 싸울 때 우리 도와주면 영국 도와주면 협상국 편 들어주면은 이쪽 중동 지역에 그 아랍 민족 국가를 만들어 줄게. 이걸 뭐라 한다고? 맥마흔 선언. 그럼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일본이 영국의 대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 중동 정책을 이반한 사람이 얘야. 맥마흔이라는 사람입니다. 괜찮지? 근데 이런 선언을 이쪽 지역에 통째로 하고요. 근데 뭐가 또 문제냐면 그래서 이라크, 시리아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라크, 시리아는 오스만 투르크 패배하고 독립을 했잖아. 그러고 나서 벨푸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벨푸어라는 사람은 어떤 그 일을 또 따로 했냐면 유대 민족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 근데 얘들은 로마 식민지배 받으면서 로마가 그 이쪽에 이스라엘 고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거든요. 고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막 그냥 떠돌아다닌 거야. 핍박받으면서. 집시가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거든. 집시 민족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전 세계 막 떠돌아다니면서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중세까지는 기독교에서 돈 만지는 일은 천한 걸로 봤어요. 원래 그 낙타가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 있잖아 성경에. 그래서 그 금전과 관련된 일은 좀 천한 걸로 보고 성직 활동이 좀 신성한 거야. 근데 막 돈 걷잖아요 교회에서. 교회는 11조는 자발적으로 되는 거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유대 민족들은 이렇게 생산활동 이런 거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고리대금업 이런 거 했단 말이야.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소설 알아요? 몰라? 거기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나오는데 자일록이라고. 걔도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묘사한 겁니다. 악덕 고리대금업자, 나쁜 놈들 이런 느낌. 그래서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뭐 고리대금업 같은 거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금융권을 잡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좀 많아요. 이쪽 계열에 돈은 많은데 나라가 없잖아. 얘네들의 소원 중 하나가 원래 우리가 살던 땅에 유대인들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게 얘네들의 목표 중 하나였거든. 이게 언제적부터 갈등이냐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알죠? 예. 다윗 골리앗. 다윗은 키 작고 되게 조그만한데 이 골리앗 같은 거인한테 싸워서 이겨가지고 얘가 만든 게 유대 왕국입니다. 그냥 저는 신화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역사를 반영한 설화지. 실제 역사를 반영한. 근데 이 골리앗이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인이라고 나오냐면 필리스티안인이라고 나와요.
필리스티안으로 나옵니다. 이게 필리스티아에서 뭐가 온 거야? 지금 팔레스타인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이스라엘인들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하고 그 팔레스타인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고. 근데 다윗이 그때는 이겨가지고 여기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왕국 세우고 잘 살고 있었는데 로마가 쳐들어와서 계속 나라를 넣어놓은 거지. 괜찮죠? 그래서 맥마은 선언으로 여기는 무슨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팔레스타인들이 아랍인이거든. 아랍인들 국가가 여기 만들어져야 돼요. 맥마은 선언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런 거 아랍 민족 국가 만들어준댔잖아. 여기는 원래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다고. 근데 그 2000년 전에는 유대 왕국이 세워져 있던 자리야. 그래서 벨푸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아 돈 좀 빌려줘. 전쟁 자금이 필요해. 너네가 자금 지원해주면은 너네 옛날 고향 땅에다가 이스라엘인들의,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의 국가를 만들어 줄게. 그 만든 국가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지. 왜냐면 맥마은 선언에 따르면 이 국가에는 오스만 투르크로 독립한 팔레스타인 민족 국가가 만들어져야 돼. 팔레스타인은 그 아랍 민족이니까. 이해가지? 근데 여기는 그 벨푸어 선언에 따르면 옛날에 이스라엘 여기 살고 있었다 그랬죠. 유대 민족이. 벨푸어 선언에 따르면 여기다가 이스라엘 국가,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만들어져야 돼. 겹치죠. 네, 그러니까 맥마은 선언으로 이쪽 지역이 중동 지역이란 말이야. 중동 지역에 아랍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 그래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 그런 데 독립을 한 거라고. 근데 딴 지역은 문제가 없어. 시리아, 이라크는 문제가 없고 그냥 아랍 민족의 독립국가가 만들어진 건데 어느 지역이 문제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이 했던 벨푸어 선언이랑 지역이 겹쳐요. 옛날에 다윗 골리앗 때부터 얘는 유대 민족이고 얘는 팔레스타인 민족이라고 서로 싸웠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그 하마스 분쟁 사태가 난 거죠. 전쟁한 거예요 지금? 전쟁하는 거지.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도. 여기 전체 땅은 맥마은 선언으로 중동 지역은 아랍 민족 국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맞죠? 그래서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했어. 근데 맥마은 벨푸어 선언으로 유대 민족한테 따로 영국이 약속을 했어요. 벨푸어라는 사람이. 야, 1차 세계대전 동안 너네가 자금 지원해주면은 옛날 이스라엘이 살던 여기 옛날 유대 민족이 살던 유대 왕국 자리에 똑같이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유대 민족의 민족 국가에. 그게 벨푸어 선언이야. 벨푸어 선언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이스라엘이지. 그렇지. 그러면 지역이 겹치죠. 시리아, 이라크는 얘네들 그냥 아랍 민족 시리아인 그다음에 이라크인이 그 국가를 만들면 돼. 근데 이쪽 지역에 똑같은 아랍 민족인 팔레스타인이 나라를 만들려니까 맥마은 선언에 따라서 벨푸어 선언이 유대 민족 국가 여기 만들어 준 거랑 지역이 겹쳐요. 이때부터 싸우고 있었잖아. 다윗 골리앗 때부터 이 지역 두고 싸우고 있었잖아. 이해가? 아니 다시. 처음부터 하자. 처음부터. 옛날에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를 가나안 지역이라고 해요. 성경에 가나안 지역이거나 비옥한 가나안 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유대 민족이랑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는데 서로 이게 지역 경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 골리앗 싸움으로 이게 상징적으로 산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팔레스타인인이고 얘는 유대 민족이라고. 유대 민족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유대 왕국을 세운 거지. 그래서 한동안 살고 있었어요. 한 몇백 년 살고 있다가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킵니다. 다 로마 땅이 돼요. 괜찮죠? 예.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은 전 세계 각지에 막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중이고 이쪽 지역은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로마가 동로마 제국 멸망시키고 오스만 투르크가 다 통치합니다. 그지? 오스만 투르크가 통치하고 나서는 그 팔레스타인들이 여기 들어와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중이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괜찮죠? 예.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중에 오스만 투르크 식민지를 받고 있는 거죠. 이쪽 지역은. 그래서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그냥 아랍 민족들아 반란 일으켜. 오스만 투르크 있는데 반란 일으켜서 우리 도와주면은 이쪽 중동 국가 통째로 너네 아랍 민족 국가 원래 그 살던 민족대로 국가를 만들어 줄게. 그래서 아랍 민족인 시리아인들은 시리아를 만들고 이라크인들은 이라크를 만들고 팔레스타인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만들면 돼요. 맞지? 네. 근데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는데 이쪽 지역은 어디랑 겹치냐면 벨푸어라는 사람이 요 다윗을 계승했던 요 유대 민족하고 따로 계약을 한단 말이야.
너네 돈 많잖아. 전 세계 떠돌면서 금융업을 많이 종사했으니까 돈 많으니까 자금 지원 같은 거 해주면은 여기다가 이스라엘 땅, 유대 민족의 땅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한다고. 팔레스타인 땅이랑 유대인 땅이랑 뭐가 다르냐? 겹쳐. 옛날에 여기 같이 경쟁해가지고 골리앗이 쫓겨나면서 유대 민족의 땅이 됐잖아. 여기 유대 왕국이 옛날에 있었다고. 전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멸망당하고 나서는 유대 민족은 쫓겨가고 여기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냥 살고 있었다고요. 이쪽 지역에 옛날 유대 왕국 자리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2000년 전에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고 싶은 거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유대 민족이 쫓겨나고 나서 20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었던 거지. 괜찮지? 그러면은 그 팔레스타인인들은 맥마운 선언에 따라 여기 우리 민족 중동에 아랍 민족 국가를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민족 땅 원래 있던데 우리나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스라엘은 야 우리가 2000년 전에 잃어버린 땅 맥마 벨푸어가 자금 지원해주면 여기다가 이스라엘 민족국가 유대인들의 민족국가를 만들어준다 그랬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지. 그래서 여기 갑자기 다 중동 지역이 아랍 민족이에요. 갑자기 혼자서 유대 민족의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괜찮니? 근데 이스라엘 땅 만들었을 때 주변에 다 무슨 민족이에요? 주변에 전부 다 아랍 민족이야. 다 아랍 민족인데 갑자기 여기다가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의 나라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걸 주변에 좋아하겠니? 중동 국가들이? 안 좋아하겠지. 그래서 4차례 전쟁을 벌여요. 1, 2, 3, 4차 중동 전쟁입니다. 다 이스라엘 두드려 맞는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다 이겨요. 그래서 4차례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을 하는 거예요. 민족국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 이스라엘이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 이스라엘 요렇게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3등분 쪼개져 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여기는 가자 지구라 그러고 여기는 서한 지구라. 서한 지구는 요르단강 서쪽이라서 서한 지구라 그래요. 동쪽에. 가자 지구는 뭐 하는데요? 가자 지구는 그 지역 이름이 가자 지역이야. 가자 지역이라서 가자 지구라 그러고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약간 그 원주민 격리 시설 같은 느낌으로 미국에 인디언 그 수용 시설 이런 거 있잖아. 보호구역 이런 거 식으로 팔레인들이 쫓겨가 살고 있어요. 조그만한. 네. 응. 원주민만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지. 다 중동 사람들이지. 인디언들 뭐 미국에 인디언 보호시설 그런데 인디언 원래 고유 언어가 있지. 거의 좀 이제는 안 써가지고 사멸 위기인 언어들이 많답니다. 여기는 가자 지구랑 서한 지구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자 지구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이스라엘이랑 잘 지내보자. 이스라엘 만들어진 거 인정하고 이제 잘 지내보자는 입장이고 얘가 하마스입니다. 이쪽이 얘네가 급진적인 단체야. 쟤는 싫다예요. 왜 싫다지? 왜 이스라엘 원래 팔레스타인 민족국가가 만들어지고 돼 있었는데 맥마운 선언으로 갑자기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 몰아내려고 하느냐? 불법적이다. 쫓아내자 하면서 막 그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군대 끌고 쳐들어가고 전쟁 중인 거지. 이게 하마스 분쟁이에요. 요 그 팔레스타인의 급진파 수장인 단체가 하마스야. 그래서 하마스 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니 여기까지? 예. 이 선언 이름 2개 알고 계셔야 된다. 맥마흔 선언이랑 벨푸어 선언입니다. 자, 영국의 이중 약속 돼 있죠. 이스라엘 지역에 영국의 이중 약속인데 중동 지역에 아랍 국가 건설을 약속하자. 무슨 선언이라고? 맥마흔 선언이야. 맥마흔 선언.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 건설을 약속한다. 벨푸어 선언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일부 지역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해가니?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나라를 만들었다고? 유대인들이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9번이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을 건국한 나라가 어느 지역이야? 팔레스타인 안에 이스라엘을 건국한 겁니다. 10번은 팔레스타인. 이제 팔레스타인 없어요? 팔레스타인이 요 서한 지구랑 가자 지구에 쫓겨가지고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도 있고 국가로 인정 안 하는 국가도 있어요. 근데 여기 1948년이라 나와 있는데 194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립을 해온 거예요. 그렇지. 계속 대립한 거지. 근데 요새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거고 예전부터 계속 고통받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인들이 인구가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팔레스타인인 정착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이. 그래서 하마스가 이대로 가면 완전 팔레스타인이 사라질 것 같다. 이래가지고 막 미사일 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미사일도 썼어요. 미사일도 쐈지. 그래서 전쟁이 격화되고. 그럼- 인간들이 납치도 막 하고 막 그래서. 그럼 만약에 좀
다른 나라까지 끼면 4차 세계대전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확전될 것 같지는 않고 여기는 중동 지역이라가지고 근데 세계의 위험 지역 중 하나입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스라엘 편 계속 들어주고 있거든. 중동 지역 이쪽 편 들어줄 만한 나라는 뭐 중국 정도?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고 중국이 참전하고 그러면 세계대전 확전될 가능성도 있죠.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뭐 엄청 큰 규모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세력은 지금은 거의 이스라엘이 훨씬 세고 팔레스타인들보다는 얘네가 약간 후박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요. 팔레스타인인데 괜찮죠? 네.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 주변에 다 무슨 민족이야? 다 아랍 민족이잖아. 다 아랍 쪽이 다 통째로 반발해가지고 네 차례 중동 전쟁을 벌입니다. 중동 전쟁. 여기가 중동 지역이에요. 서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 같은 말입니다. 중동 지역 내 중동 전쟁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건설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괜찮지? 네. 자, 요르단은 어디로부터 독립했냐면 요르단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11번이 뭐예요? 11번은 중동 전쟁이라고 해요. 중동 전쟁. 네 차례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부터 독립했다. 요르단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거고 시리아 레바논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이게 독립을 시켜줬는데 영국 프랑스가 그 위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내정 간섭하는 식으로. 그때 이제 요르단은 영국으로부터 시리아 레바논은 프랑스로 독립하는 겁니다. 괜찮죠? 지금 여기 나온 나라는 제3세계 형성인데 얘네는 자본주의 세력도 아니고 그 공산주의 세력도 아닌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이 주로 그런 나라들이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자적인 민주 체제 혹은 뭐 적자적인 뭐 독재라든가 뭐 자본주의 체제라든가 뭐 이런 체제 같은 거를 선언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미국 편 말고 공산주의 편 말고 이런 나라들. 시리아 레바논 아까 13번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나라고 여기까지 서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 나세르라는 사람을 줘. 나세르라는 사람이 왕정을 폐지시키고 공화국을 세워요. 나세르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한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본인이 그냥 스스로 국유화합니다. 국가 걸로. 영국 거였거든 원래. 이전에 그 배운 거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영국이 보국화했다 그랬잖아. 수에즈 운하 관리권만 영국이 가지고 나머지는 독립시켜줄게. 일부 자치권을 허용했는데 그 수에즈 운하 사용권까지 국유화합니다. 나세르가. 운영권을 회복하고 리비아에서는 1951년에 리비아가 독립한다. 아프리카 최초로 독립국이 됩니다. 리비아. 보통 여기 아프리카 식민지배 누가 제일 많이 했었어?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배 많이 했었지. 영국, 프랑스로부터 1960년에 아프리카 17개국이 독립을 해서 별명이 아프리카의 해입니다. 1960년이. 1960년 아프리카의 해. 16번에. 그리고 이 1960년에 아프리카 독립한 나라들, 아까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다 어떤 세력이었냐면은 미국 세력도 하기 싫고 공산주의 세력도 하기 싫어, 소련, 미국 싫어라고 하는 애들이라서 얘네를 비동맹주의라 불러요. 아프리카, 아시아 신생 독립국들의 비동맹주의 보이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영 모두 X. 17번은 그래서 비동맹 중립 노선이라고 써요. 비동맹 중립 노선입니다. 비동맹 중립 노선. 우리는 아무 그 1세계든 2세계든 아무 세계에도 동맹을 맺지 않고 중립 노선을 계속 갈 것이다. 비동맹 중립 노선. 신생이 뭐예요? 다시 뭐라고? 신생이 뭐예요? 신생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 이렇게 하잖아. 새롭게 태어난 독립국들은 비동맹주의라서 비동맹 중립 노선을 결성했다. 그래서 18번에 제3세계라고 써요. 제3세계가 형성되는 건데 18번에 제3세계.
1세계가 뭐냐면 자본주의고 2세계가 뭐냐면 공산주의고 3, 4계가 비동맹 중립 노선이야.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 그 아까 그 주로 제3세계의 리더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아까 네. 주로 제3세계의 리더를 어떤 나라로 인도. 인도 정도로 본다고. 근데 밑에 보면은 인도 네루라는 사람이고 저 오란다이 중국인데 이 평화 원칙에 합의해. 그리고 19번에 반둥 회의라고 적었어요. 반둥 지역입니다. 반둥 지역에서 이 원칙을 10원칙으로 확대해야 돼요. 반동 어디 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 반둥에 있어. 중국 반둥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네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하는 회의입니다. 인도네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 회담을 하는 거고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평화 10원칙 결의에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내용이 좀 많아요. 국가도 많이 나오고 내용을 한번 돌아가서 한 뜻으로 갑니다. 한 뜻으로. 몇 쪽이에요? 56페이지. 96이요. 90 잠깐만. 이번 뒤에는 82페이지. 82페이지. 냉전 체제 성립입니다. 냉전 체제 성립.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소련 영향을 확대하면서 대립했다. 동유럽 나라가 소련 영향으로 공산했다. 서유럽 국가들의 마셜 계획 아까 뭐였니? 경제적 지원책이었죠. 자본주의 세력의 마셜 계획은 서유럽 안 되게 하려고. 그렇지. 공산주의 안 맞아요. 공산주의 안 되게 하려고.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제 지원 원조 정책이에요. 도와주는 거 원조.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원조 정책. 왜냐하면은 동유럽이 이미 공산화가 돼버렸거든. 그래서 소련의 영향으로 공산화되니까 자본주의 진영 미국 중심, 공산주의 진영 소련 중심으로 냉전이 전개됐다. 자, 자본주의 진영에서 정치 쪽에서 무슨 독트린 기억나니? 트루먼 트루먼 독트린 나오죠. 공산주의 진영에서 뭐였어 아까? 공산당 정보국인 코민포른이 결성된다. 코민포른. 자, 경제적 영역에서는 아까 소련 미국이 뭐한다? 마셜 계획. 마셜 계획 같은 걸 발표합니다. 서유럽에 대한 경제 코메콘. 그렇지. 공산주의에서는 코메콘이라는 상호 원조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서로 돕자 뭐 이런 거. 동유럽 국가에 대한 공산주의 국가들이니까. 군사 기구에서는 보윤아 군사 기구 자본주의에서는 무슨 군사 기구였니? 나토. 사회주의 쪽에서는 WTO. 바르샤바 조약 기구. 아래쪽 냉전의 확산봅니다. 베를린 봉쇄.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하고 서독, 동독으로 분단되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다. 나오죠? 여기는 지도가 안 나오네. 동독. 근데 그 동독 안에 베를린이 들어가 있어서 베를린도 동서 베를린으로 쪼개져서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냉전 속 열전인데 큰 전쟁은 없는데 조그만 이제 그 국지전이 있다. 국지전. 중국에서는 무슨 전쟁?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싸우는 중일전쟁. 국공내전. 아. 중일전쟁은 2차 세계대전 중일. 국민당이랑 공산당. 그렇지. 국민당의 누구? 어떤 사람? 국민당의 장제스,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싸우는 거죠. 국공내전. 누가 이겼다 보유나? 국공내전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공산당이 이겼죠. 마오쩌둥이 이겨서 지금 중국이 공산화된 거고. 그래서 나라가 무슨 나라가 만들어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거. 장제스는 도망가가지고 대만에다 나라를 세웠어요. 대만이 그 중국 옆에 낑겨져 있는 나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장제스가 대만 세운 거예요? 대만을 세운 거죠. 중화민국이 된 거예요. 중화민국. 여기는 예전에 청나라 땅이고 그냥 독립국으로 그냥 알아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도망쳐가지고 여기를 그냥 본토로 삼아가지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다 이제 이어진 거지. 그럼 대만은 무슨 나라예요? 대만은 그냥 대만입니다. 맨날 독립은. 대만은 그냥 독립국. 중국에서는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북한이 임시로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 거거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어. 무슨 말이에요? 한반도가 이게 한반도잖아.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러니까 북한까지 포함한 이 전체 영토가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단 말이야. 헌법이 만들어진 게 1945년이라서.
48년이라 4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해가니?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인정하는데 독립국가죠 북한이 거의 한 50년도 계속 같이 따로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대만은 그냥 불법적으로 이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거야. 점령하고 있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다 인정했어요.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어요. 중국이랑 친한 나라들은 대만을 인정 안 해요. 우리도 그럼 북한 같은 데는 인정 안 하겠네. 그렇지 북한은 인정하면 안 되지. 중국 거의 나가잖아 북한이.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같이 이게 교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랑 교류가 늘어나면서 대만이랑도 단교를 했어요. 여기 이제 저희 나라가 대만이랑 단교를 단교를 해서 지금 교류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장제스가 여기 도망가서 이 타이완 섬에 한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크기 돼요. 경상도 정도 크기.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커서 작아 보이는데 요 영토가 그렇게 엄청 작진 않고. 대만에 맛있는 거 그나 언제? 대만에 뭐 있지? 대왕 카스테라는 거. 제일 망고 제일. 아무튼 이제 뭐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장제스의 국민당이 여기 나라를 세운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전부 다 공산화된 거지 중국 대륙은. 대만 같은 나라가 그 스판 지역이에요. 어디? 대만 이 스판 나라예요. 습한 나라냐고? 이 정도면 습하죠. 기후가 열대 기후 주변이니까. 필리핀 주변이에요. 필리핀이 대만이 여기 있고 필리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럼 좀 가깝네요. 가깝지. 필리핀이랑 크게 막 엄청 멀진 않아요. 그러면 좀 습해요. 습하지. 여긴 다 바닷가지. 여기 섬이잖아. 섬은 원래 좀 습하죠. 제주도도 습하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거고 한국에서는 무슨 전쟁? 6.25 6.25 전쟁. 베트남에서 무슨 전쟁?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베트남이 북베트남. 북베트남이 이겨서 공산주의야 자본주의야? 공산주의. 공산주의화 됐고 쿠바에서는 무슨 사태가 있었다? 그 미사일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어서 이건 누가 결국 물러났지? 소련이 물러났어요. 미국이 너무 막 발작해가지고. 아래쪽 냉전 체제의 변화에서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독립이네요. 인도는 누구 식민지배로부터 독립? 영국. 네, 인도는 저기 보면은 파키스탄 위치 보이니? 네. 자료 3번에 있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는 영국으로 독립하였으나 종교적 차이로 힌두교 국가인 인도. 왜냐면 이쪽 지역은 다 무슨 세력이 들어와서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위에 북쪽에는 이슬람교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인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괜찮죠?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남이 누구로부터 독립?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독립. 남북 분란되고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어디가 통일? 북베트남이 통일. 자, 필리핀은 뭐로부터 독립? 미국으로부터 독립.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누구로부터 독립?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기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했다. 여기까지 동남아시아 지역. 자, 83페이지로 갑니다. 서아시아 지역인데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로 위임 통치를 받다가 독립을 해요.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런 나라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봅시다. 유대인이 영국,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건국했고 무슨 선언이라고 하나? 이스라엘 건국입니다. 이스라엘 선언. 이스라엘 건국은 여기는 벨푸어 선언입니다. 벨푸어 선언. 그리고 팔레스타인 인접 아랍 국가들이 반발해서 4차례 중동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자,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사람? 나세르라는 사람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했고 나세르 스웨이즈 문화를 국유화했어요. 1960년이 무슨 해라고? 1960년 아프리카의 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17개국이 독립을 했다. 아래쪽 83 제3세기 봅니다. 그래서 이 서아시아 독립국가들은 주로 미국 편도 안 들어, 소련 편도 안 들어 이래가지고 제3세계가 된다고 했죠. 아시아, 아프리카 시대 국가들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어느 해도 가담하지 않겠다. 비동맹 중립 노선이고요. 활동은 인도 내륙 중국 전한이가 평화 5원칙에 합의하고 반둥 회의에서 55년에 평화 10원칙에 결의했다.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5분만 앉아 있으면 다리 아프지? 10분 있다 앉으세요. 10분 있다 끝납니다. 10분 있다 금방 끝나니까 좀 해보세요 제발. 진짜 해야 된다.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 내가. 내용이 들어가긴 지금 한다고 다 들어가질 않으니까. 제3세기 국가 간의 결속을 다진다. 냉전의 완화.
이거는 조금 이따 하자. 냉전 완화부터 소련 해체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1차 비동맹 회의 후 제3세계 국가 간의 결속이 다져지게 됩니다.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선생님 어, 제1세계 제2세계는 있어요. 제1세계가 자본주의가 제1세계고 제2세계가 사회주의가 제2세계예요. 몇 번 문제 풀어요? 아 잠깐만 85쪽에 같이 한번 보자. 85쪽에 꼼꼼 개념 문제 2번 보자. 85번 85쪽에 꼼꼼 개념 문제 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래요. 91년에 서독과 동독 사이에 무슨 뭐가 베를린 장벽이 설치됐고, 자 공산주의 진영은 동유럽 국가들이가 상호 경제 원조 지역. 자 공산주의 진영에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지원이네. 뭐가 결성됐어? 공산당. 코메콘이 결성됐었죠. 코메콘. 코메콘은 경제 상호 원조 회의. 경제적 영역에서 자본주의는 뭐였어? 서유럽 지원 계획. 마샬 계획. 경제 영역에서 동유럽은 뭐했다? 뭐 결성했다? 마실 계획 아니 그 자본주의가 코메콘. 코메콘을 결성하였다. 경제상호 원조 회의를 뜻합니다. 경제상호 원조 회의. 아래쪽 국공대전에서 장제스가 국민당의 승리해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을 중화인민공화국. 그렇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자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했다. 반발하면서 쿠바 미사일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아까 그 공화국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이집트 공화국 세운 사람. 나세르. 지역별로 자 6번에 이건 조금 이따 넘어가요. 이거 니은 아닌가요? 니은? 지역별 협력체 기읍 디귿 리을 미음이 다 맞는데 이건 아직 안 배워서 조금 이따 합시다. 86페이지 몇 번 풀어요? 1번 3번 2로 1357 1357만 풀어보세요. 1357 마지막 페이지 여기 뭐냐 43페이지 펴세요. 아니 41페이지네. 41페이지 냉전의 변화 냉전의 변화. 자, 아까 아프리카랑 그 아시아 국가들 독립하고 나서 얘네들이 뭐 어떤 세력을 형성했다? 멋있는 세력 제3세계를 형성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1번에 41페이지 제3세계가 등장했다. 여기서 제3세계 등장. 몇 번이에요? 1번 41페이지 1번 제3세계가 등장해서 자 미소 양극 체제다. 미소 양극 체제였는데 1세기, 2세기, 3세기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됐다? 다극 한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양극 체제야. 그러니까 1번이 제3세계 등장. 1번이 제3세계가 등장하면서 아까 아시아, 아프리카가 우리는 자본주의 편도 안 들고 공산주의 편도 안 된다 이런 거 얘기한 거잖아. 네. 그렇죠. 제3세계를 형성해서 미소 원래는 양극 체제였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극이 두 개잖아. 양극 체제가 다극 다극 체제로 그렇지. 다극 체제로 변했어. 왜 다국치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극이 하나 극이 두 개밖에 없지. 그 양극인데 그건 아닌데 무슨 나라가 추가된 거예요? 제3세계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였죠? 아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독립한 데도 있잖아. 그 거기서 16개가 열린 그 아프리카 국가들도 17개 아프리카 국가들 다 들어가는 거고 아까 뭐 그 공산 사회주의 아닌 국가들 있잖아.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 그냥 독립했던 나라들. 그런 독립했던 나라들은 우리 다른 편 안 된다. 인도 같은 나라들이 제3세계를 형성하면서 다극 체제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그 양극화되어 있어가지고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였는데 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아닌 나라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비동맹 중립 노선이라고 했던 그 세력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회주의에서는 자 이 냉전이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국제 질서가 다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중국 소련 갈등입니다. 3번에 중국 소련 갈등. 중국 소련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집니다. 아이고. 왜요? 아니 소련은 소련이 여기 공산주의 리더잖아요. 네 리더라 가지고 이거 막 얘는 막 이렇게 해라 막 다른 나라들은 다 지시하고 있었거든. 그 체제 경쟁하니까 나는 미국이랑 못 먹나야 내가 공산주의 리더야. 그래서 막 중국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마음에 안 들게 중국은 자기네들이 말 듣기 싫은 거지. 소련 말 듣기 싫은 거지. 여기 나라가 좀 크죠. 나라 크고 그거 규모도 있는데 소련이 나와요?
소비에트 연합이야. 소비에트 연방에 여기 동유럽 국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 전체를 소련이라고 하는데 동유럽 국가들은 거의 이게 러시아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랑 같은 나라로 뭉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소련. 안녕히 가세요. 소비에트 연방을 소련이라고 하는 거야.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정부를 누가 수립했다? 소비에트 정부. 임시정부 물리치고. 소비에트가 3월 혁명으로 소비에트가 수립됐지. 소비에트는 의회예요, 의회. 여기. 약간 이거 정당 같은 느낌이에요, 정당. 소비에트 정당을 만들었는데 얘네가 자본가 개인 두마랑 손잡고 만들었던 게 임시정부라고. 근데 얘네는 전쟁을 계속한다 그랬지. 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11월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 임시정부 탄핵 때 어. 물리치고 소비에트 연방. 그치, 소비에트 정부.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진다. 이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었던 주체 세력은 소비에트 중에서 다수파였던 볼셰비키입니다. 근데 소련은 콩글리시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콩글리시죠. 왜냐면 소비에트는 러시아어인데 연방은 우리가 붙인 거니까. 그러면 그냥 한국만 소련이래요? 그래서 한국만 소련이라고 합니다. 외국 나라들은 어떻게 말해요? 유나이티드 소비에트. 뭐 그런 느낌으로 부르겠죠.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는 뭐 소비에트 뭐 이렇게 뭐 좀 줄여서 부르겠지. 지금은 다 러시아라고 부르는 거고. 예전에는 어떻게 불렀을까? 소비에트 연방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야.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연방은 우리나라로 되니까. 1번 그래서 자 중국 소련이 갈등하면서 영토 문제랑 사회주의 노선 문제로 갈라섭니다. 중국 소련 갈등. 아이고. 그래서 중국이 누구랑 가까워지냐면 미국이랑 가까워져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랑 교류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점점 이제 붕괴되고 양극 체제가 붕괴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데탄트 하면서 아까 닉슨 독트린 이런 게 나온 거야. 자,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이 소련과 다른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폴란드, 헝가리는 동유럽 국가들이에요. 동유럽 국가들인데 얘는 독일이 침공한 나라예요. 폴란드가 독일이 침공했죠. 뭘 미리 침공해? 독일이 폴란드 침공했죠. 폴란드가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었죠. 그때 폴란드가 나왔던 거.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이 소련과 다른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우선이 그냥 그 길이 길로자를 써요. 길로자에 그 줄선자를 써요. 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련의 약간 공산주의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프랑스가 나토를 탈퇴합니다. 왜요? 핵개발 한다고? 핵개발. 근데 이 나토가 어. 뭐 때문에 나토예요?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서 나토예요. 나토에 들어가면 핵 개발하면 안 돼요? 아니 전 세계가 핵 만들지 말자는 조약을 맺었었거든요. 근데 어긴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그래. NPT라고 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래서 자 소련이랑 뭐 미국이랑 이런 나라들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런 핵이 얘네들은 당연히 퍼지는 걸 원하지 않죠. 그리고 서로 핵을 많이 만드니까 서로 무섭단 말이야. 이거는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는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보유해서도 안 되고 만들고 있는 거는 더 이상 늘리지 말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유는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만들지 말고 다른 나라들 없는 나라들 아예 새롭게 만들지는 말고. 근데 그러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핵무기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옆에서 뭐라 그러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가 그 유럽에서 좀 잘 나가는 나라잖아. 한때 옛날에 막 나폴레옹 전쟁 이럴 때는 전 유럽을 다 쓸어먹거든요. 쓸어먹고 다닌 그런 국가인데 미국이 야씨 핵 만들지 마. NPT 막 핵화산 금지 조약 하면서 나토를 이제 미국 중심으로 막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프랑스가 불만을 품고 야씨 우리도 그래도 강대국인데 왜 못 가져? 그래서 핵 개발해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프랑스로. 그럼 지금 핵 가지고 있는 나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 공식 비공식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나라가 되거든.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다 핵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가지고 있고 소련도 가지고 있고 미국, 프랑스 이 정도 나라 가지고 있고 북한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나라들도 가지고 있는데 왜 한국은 못 만들어요? 그러면 경제 봉쇄는 다 당하죠. 북한 꼴 나겠죠. 아예 그 원래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어 옛날에.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야, 핵 가지고 있으면 우리 절대 소련도 미국도 다 압박했단 말이야. 너네는 아예 교류 끊고 너네 뭐 경제적으로 다 봉쇄하겠다 막 이러니까 버티지 못하고 그냥 핵무기 다 넘기는 조건으로 소련을 간섭하지 않고 보호해주겠다 막 이런 조약을 맺고 핵무기 넘겼던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은 아마 국제적으로 고립 당하겠지.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핵을 안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안 만들겠다고 한 거고. 그렇지? 핵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핵무기는 만들면은 국제적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고 너무 많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는 핵무기가 없어요. 핵무기 핵 전쟁이 벌어진 적이 없잖아. 미치지 않고서야 국제사회에서 핵 쓰면은 다 적국으로 돌리는 행위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핵 전쟁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핵은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뭐 전차, 탱크, 미사일 이런 거 가지고 전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진짜 막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핵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그냥 재래식 군사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좀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요. 그래서 독자 노선을 걷고 프랑스는 나토를 탈퇴하면서 사회주의도 소련 중심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본주의에서도 미국 중심의 지배 체제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극화라고 하는 거죠. 냉전이 완화되는 거 아까 무슨 독트린? 냉전 완화는 무슨 독트린이었어? 닉슨 독트린이야. 1969년 닉슨 독트린입니다. 아까 냉전 형성이 무슨 독트린이라고? 트루먼이래요. 트루먼. 진실한 사람이죠. 나 공산주의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트루먼 독트린이야. 6번에 닉슨 독트린. 그치 닉슨 독트린. 69년 돼 있죠. 닉 69년. 그러네. 그래서 아시아 군사적 분쟁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아시아에서 뭐 소련이 뭐 일으켜도 내가 개입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72년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핑퐁 외교라고 그래요. 핑퐁. 7번이에요. 7번이 핑퐁 외교. 왜 핑퐁 외교는 핑퐁이 뭐예요? 핑퐁. 영단어 무슨 단어지 핑퐁이? 나는데. 탁구란 뜻입니다. 네? 탁구. 테이블 테니스 아니에요? 테이블 테니스라고도 꼭 핑퐁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요? 그냥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핑퐁 해가지고 실제로 핑퐁이야. 영어 단어 탁구인데 왜 핑퐁 외교를 하면 실제로 탁구단이 초청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열렸을 때 뭐 미국 대표단이랑 뭐 중국 대표단이 다른 나라에서 탁구 대회 할 때 서로 친선 경기 같은 걸 했대요. 그래서 뭐 미국 애들이 뭐 중국 애들을 초청해가지고 얘네가 뭐 미국에 가가지고 잘 친선 경기를 잘 치렀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공산주의는 좀 도깨비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처럼 사람이고 다 이렇게 스포츠맨십을 겨룰 수 있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교류가 좀 확대됐대 그 이후에. 그래서 여기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탁구 경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친해졌다면서 핑퐁 외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어. 핑퐁 외교. 그래서 미중 외교 관계가 체결되는 게 79년입니다. 미국과 중국 외교 관계가. 이전까지는 미국은 누구 편만 들고 있었냐면 대만과만 국교를 맺고 있고 중국은 무시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대만하고 국교를 끊고 중국이랑 교류를 해요. 미국이. 그래서 대만이 크게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8번은 미소 전략무기 제한 협정인데 8번에 SALT라고 하세요. SALT라고 합니다. 솔트요? 그러네. 솔트가 소금도 SALT지. 네. 솔트입니다. SALT 전략무기 제한 협정 그래가지고 뭐 핵무기 같은 거나 뭐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거 안 쓴다. 생화학 무기 같은 거 안 쓴다. 그러면은 SA가 미소예요? 뭘까 이거 약자를 까먹었는데. 소비에트. A는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비에트 아메리카. 리미트 제한 협정이니까 리미트 트리티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사이트를 체결하겠다. 서독의 9번에는 동방 정책이라고 해서 동방 정책. 동유럽 국가들이랑 교류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독이잖아. 서독이 서쪽에 있죠. 동쪽이랑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동방 정책을 불러요.
동방 정책 이후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가 개선되면서 조금 있다가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붕괴할 겁니다. 공산주의 붕괴 밑에 보면은 1990년 70년대 소련 경기 침체가 일어나요. 공산당 관료 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휴재야. 예.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요즘 알고 있어. 한번 보죠. 한번 더 좀 일어납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니까 애들이 막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동일을 분배한단 말이야. 같이 일하고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겠죠. 생산력이 점점 떨어질 거란 말이야. 이전에는 소련이 한때는 경제 성장률이 엄청 높았던 적이 있어. 왜 네. 높았었냐면 그래서 야 사회주의가 진짜 제대로 된 체제구나 막 이러면서 그 여러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로 바꿨단 말이야. 이전에는 러시아 지역은 아직 제대로 공업화가 안 됐어요. 유럽은 언제 공업화됐다? 산업혁명 때 공업화가 됐잖아. 공장이 이때 깔린다고. 스탈린이 전 지역에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단기간의 경제 발전은 국가 주도라는 게 오히려 빨라요. 우리나라 박정희가 독재하면서 딱 전 이제 한반도에 다 그 공장 같은 거 깔고 생산량이 엄청 뛰었잖아. 예. 괜찮지? 그게 딱 스탈린 때 돼요. 그래서 독재가 중앙 집권식으로 이거 산업 키울 거야 해가지고 빨리 됐는데 이 체제가 계속 이렇게 한번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공업화 이후에는 생산량이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체제 자체가 자본주의에서는 그 빈부격차는 심해지는데 열심히 일하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받아가니까. 사회주의 체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받아가면 열심히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체제 자체에서 좀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점점 경제가 망가져요. 그리고 스탈린이 막 정책 같은 거 계획 경제를 하려면 정부가 모든 경제 정책을 다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손보고 명령 지시를 잘 내려야 되거든. 하기 힘들잖아. 스탈린이 몇 번 삽질료 같은 거 좀 하면서 집단 분대 같은 거 운영하는데 막 잘못된 지시 같은 거 내려면서 생산력이 폭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기 침체로 10번 고르바초프라고 이때 당시 소련 대통령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쳐요. 근데 이 개혁 개방이라는 거의 러시아 단어를 알고 있어요. 10번이 뭐예요? 10번은 고르바초프라고 대통령 이름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하는데 개혁을 러시아어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불러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개방을 글라스노스트라고 한다. 글라스노스트. 글라스노스트. 뭐 러시아 단어네요. 개혁을 뜻하는 단어 페레스트로이카. 그다음에 개방을 뜻하는 단어 글라스노스트.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이전에 계획 경제를 하니까 애들 열심히 일을 안 해가지고 생산력이 계속 떨어지더라. 효재야, 괜찮니? 예. 정신 차리고 박수. 화장실 어? 빨리 갔다. 아까 대통령 누구? 소련 대통령 누가? 고르바초프라는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라는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개혁 개방 정책을 한다. 뭐를 개방하는 거예요? 예. 자본주의 체제를 개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소련의 계획 경제 체제를 개혁을 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게 개혁 개방 정책입니다. 네.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이 개혁 개방 정책을 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민주화를 추진하고 공산당 권력을 축소하고 언론 통제를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책은 국가가 권력을 딱 가지고 평등한 정책 같은 걸 평등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는 정부의 힘이 좀 약하고 자유경제 해가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개인이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일반적으로 공산당 독재 권력의 힘이 좀 강해요. 중국 되게 힘 강하잖아. 중국 공산당. 근데 그 권력을 좀 줄이고 개인 민주화, 뭐 일반 시민들의 권력, 자유 이런 걸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언론 통제 같은 거 완화하고 동유럽 국가들에는 간섭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저 아까 동유럽 국가들이 독자 노선 막 거둔다 나왔죠. 어떤 나라들이 동유럽 국가들의 독자 노선?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독자 노선 걸었잖아 아까. 그거 이제 간섭 좀 덜 하겠다고. 그 선언을 신베오그라드 선언이라고 해요. 베오그라드는 그라드가 도시라는 얘기고요. 다 어려워요 이름이.
러시아 와가지고 안 익숙해서 신 베오그라드 선언. 베오그라드. 베오그라드가 도시 이름이야. 스탈린그라드 그런 것처럼. 그라드가 도시라는 뜻입니다. 베오는 아까 그 흰색인가 뭐 그래 내가 듣기로. 그러면 흰 도시. 흰 도시. 베오그라드라는 뜻은 자체는 그렇죠. 흰 도시. 신은 뭐예요? 신. 신은 새로운. 새로운 흰 도시. 네. 베오그라드는 그냥 그 원래 있던 도시 이름이고 새로운 베오그라드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신서울 정책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역시. 신베오그라드 선언으로 동유럽 국가들한테는 소련이 너무 간섭하지 않겠다. 불간섭 선언을 하고 14번에는 몰타 선언입니다. 몰타 선언. 아까 냉전이 종식되는 선언이랬죠. 몰타. 자, 아까 냉전이 형성되는 거 선언 뭐랑 국가 뭐 냉전이 형성되는 거 선언은 트루먼 독트린. 냉전이 형성되는 국가는 미국. 중국 공산화. 중국 공산화. 냉전이 해체되는 선언은 자, 저 알아요. 말해주세요. 방금 전에 몰타 몰타선. 냉전이 해체되는 국가는 소련이고 다시 효재야. 예. 보유랑 그거 좀 들어서 모르겠지. 냉전이 형성되는 정책은 뭐였어? 냉전이 형성되는 선언. 냉전 형성 선언. 나는 진실한 남자다. 트루먼 독트린. 냉전 형성 국가는 뭐야? 냉전 형성 소련. 중국이 공산화된 중국 공산화. 냉전 완화는 뭐였어? 무슨 정책? 냉전 완화 무슨 정책? 트루먼 독트린. 아니 닉슨 독트린. 사람이 정책이에요. 닉슨이 어떤 선언을 한 거예요. 독트린은 정책이란 뜻이고 닉슨이 했던 정책. 닉슨주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닉슨 독트린. 그 다음에 냉전이 해체되는 국가는 뭐야? 냉전이 해체되는 선언. 몰타 선언입니다. 몰타. 앞에 트루먼이랑 닉슨은 사람 이름이고요.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몰타는 섬이에요. 섬. 국가. 몰타 섬에서 한 선언에서 몰타 선언이라고 불러. 냉전 해체 국가는 뭐라고 할까? 그거. 소련 국기. 외워둬야 된다. 얘들아. 몇 분 남았어요? 한참 남았는데 20분 남았어. 20분. 여기까지 다 일단 진도 끝내고 하자. 다 진도 끝내고 다음 주에 교과서 보면서 한번 더 할 겁니다. 오늘 냉전의 변화까지. 끝까지 다. 끝까지요? 조금 저 뒤에는 별로 내용이 없어. 네. 신베오그라드 선언이고 냉전 공식 선언은 몰타 선언. 그다음에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중심의 독립국가연합이 결성돼요. 15번. 소련 해체 이후에 독립국가연합 CIS라고 합니다. 91년에. 근데 결국 나중에는 러시아만 나와요. 중국에서는 16번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 대약진 운동 같은 거 합니다. 그래서 인민공사를 설립하고 농업 집단화를 하지만 실패한다. 그래서 정치적 입지가 약화돼서 마오쩌둥 중심으로 문화 대혁명 운동이라는 걸 해. 문화 대혁명. 마오쩌둥이 하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한 거죠. 마오쩌둥 집권기에 한 거죠. 18번이 몇 번이에요? 18번은 문화 대혁명. 그래서 중국 전통 문화를 다 파괴합니다. 공산주의 사상 뭐 이게 북한은 주체 사상 같은 거야. 그럼 갈아 아픈 거예요? 다 갈아 아픈 거지. 어디서 다시 뭐라고? 어디로 갈아 아픈 거예요? 어떤 원래는 중국 문화가 있었잖아. 중국 문화 그런 거 다 갈아엎고 공산주의 사상 중심으로 뭐 문화 같은 걸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가 다 파괴돼요. 문화재 같은 거 파괴하고 예전에 뭐 그림, 뭐 글 이런 거 서적 같은 거 다 불태우고. 그래서 자기네들 뭐 문화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문화재 같은 거. 요때 다 없어져서 유네스코 세계문화 기록문화유산 등재 이런 거 있잖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런 거 우리가 더 개수가 많아요, 중국보다. 그러니까 중국은 다 불태웠어요. 중국 요때 다 불태웠어요. 그냥 문화 대혁명 한다고 문화를 다 불태운 거예요. 그치, 문화 대혁명 한다고 문화를 다 불태워가지고 중국 전통 문화 대신에 사회주의 문화로 공산주의 문화로 바꾼 거야. 얘는 공산주의 독재를 강화해야 되니까 공산주의 체제 강화를 위해서 뭐 유교라거나 이전에 뭐 불교 뭐 이런 거 문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중국 역사에서 모르는 것도 있어요? 좀 많이 사라진 게 많죠, 사실 서적 같은 것도.
그래서 그 뭐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가장 오래된 게 우리가 가장 오래된 게 더 많거든요. 가장 오래된 게 많은 게 이때 다 불태워져서 없어가지고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없어. 몰라. 주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현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갈아엎은 거. 이게 약간 그 마오쩌둥이 비판받는 여러 실책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대혁명. 그 마오쩌둥 후계자로 19번에 덩샤오핑이라고 써세요. 덩샤오핑. 왜 다 핑이요? 등소평 사람 이름이 평인데 등소평을 중국어로 읽는 거야. 덩샤오핑. 사초핑이요. 덩샤오핑. 시진핑 덩샤오핑. 그러면 시진핑은 샤오진 평이에요. 아 사정이 소 무슨 평인데 소 습근평이다. 습근평을 한자를 그냥 중국어를 이게 시진핑이야. 습근평입니다. 그거 한자예요? 한자로 우리나라 한자 발음을 이게 습근평이고 그거를 중국어로 읽으면 시진핑으로 발음이 나요. 여기도 등소평을 한자로 읽으면 등소평이고 중국어로 읽으면 덩샤오핑인 거지. 덩샤오핑. 덩샤오핑이고 여기서 흥묘백묘론이라는 걸 얘기해. 흥묘백묘. 검은 고양이. 그렇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입니다. 진짜요? 고양이는 왜 고양이가 모래 의미인데요? 고양이는 정부 체제를 얘기하고 이게 뭐 왜 흥묘백묘냐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우리는 색깔 같은 거 상관없다. 자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색깔이 빨갛죠. 빨갱이 되잖아. 피로 쓴 혁명의 깃발이잖아. 빨갛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일반적으로 색깔이 좀 파란색을 많이 쓰는데 자유 이념 색깔 그런 색깔로. 근데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관계가 없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 귀를 잘 잡는 고양이가 진짜 좋은 고양이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 체제는 중요하잖아. 이 친구는 똑똑한 애기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체제 경쟁 때문에 못했던 거를 덩샤오핑. 덩샤오핑이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를 도입해요. 누구랑 비슷해 아까 사회주의에서는 소련에서는 누구랑 비슷하나? 소련에서. 소련에서 그 친구.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뭐 했어? 크리스토퍼 개혁. 개혁 개방 정책 뭐라 그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글라스노스트. 고르바초프랑 뭐 역할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영웅이라고 보는데요. 영웅이라고 보는데요. 영웅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인물이에요. 인물이지. 고르바초프도 소련 대통령이고요. 그때 그 덩샤오핑도 이때 중국 주석인가 그래. 중국 주석. 대통령 그 명칭을 잘 모르겠다. 지도자가. 덩샤오핑. 그때 중국 지도자였어요 당시. 덩샤오핑이 흥묘백묘론 해서 시장 경제 일부를 도입하고 개혁 개방 똑같이 개혁 개방 정책 같은 거 하고 경제 특구 같은 걸 지정해서 여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쉽게 장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한국 하나 열어가지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합니다.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잖아. 똑같이 돌려받으니까. 근데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래서 정치는 공산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렇지. 근데 부정부패가 뭐예요? 부정부패가 뭐예요? 부정부패 그 관리들이 부패한 거죠. 관리들이 막 뇌물 같은 거 받고 그다음에 뭐 관직 같은 거 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하다. 이런 거는 관리들이 청렴 결백하지 않고 부정한 돈을 많이 받고 착복하고 뇌물 같은 거 받고 아니면 중간에 뭐 어떤 사업비 같은 거 빼돌리고 이런 걸 부정부패가 심하다. 김정희랑 박근혜 같은 명들이. 박근혜 때는 그 뭐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거 하면서 돈 좀 이명박이 이거 그 사업 자금을 이명박 그때 감옥에 갔던 게 다크 사업 자금인가 그거 착복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게 부정부패지. 박근혜는 최순실이 그 대리로 이렇게 정치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대통령이 정책 결단 내려야 될 걸 외부인들이 결정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명목으로 탄핵당한 거. 뭐 경제 그거도 미드 무슨 재단인가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업 자금 뭐 정부 재원을 불법적으로 착복했다. 그런 게 부정부패지. 그래서 중국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고 하지만 빈부격차 부정부패로 민주화 요구를 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지금 정부 체제는 뭐예요? 공산주의 체제예요. 공산주의 체제. 경제는 자본주의가 도입됐지만 그래서 이거 민주화하자. 자본주의 체제로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강제로 진압했어요. 이거를 21번에 천안문 사건이라고 해요. 이거 노래도 있잖아요. 어떤 거? 깡생 쌍생.
모르겠는데. 천안문 테나먼이죠. 테난문 사건이야. 그거 노래 있는데. 천안문이 그 주한님을 부르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탱크를 혼자 막아서고 있는 봤어요. 그거 사진이 있어요. 천안문 사건.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탱크가 무력 시민들을- 진압한 거예요. 무력 진압하려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탱크 앞에 혼자 막아서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로 바로 밀지는 않고 다른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간 다음에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 뒤에 소식을 몰라요. 아이고 어떡해. 그 친구 죽었겠죠. 아마도 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습니다. 아쉽게. 그래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천안문 광장이라고 해서 천안문 광장 시위인데 그 이제 결국 민주화가 안 됐죠. 무력 진압했습니다. 아쉽다. 그래서 이게 천안문 사건이고 89년도 있었고요. 동유럽 국가들은 아까 소련의 불간섭 선언 뭐였어? 저 알아요. 뭔데? 잠시만요. 핑퐁 외교. 아니 신베오그라드 선언이었죠. 신베오그라드 선언에서 배우가.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에 불간섭 한다고 했잖아. 누가 했어 이걸? 몰타 선언. 아니 그 몰타 선언이라 신베오그라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간섭 선언을 하니까 동유럽 공산정권들은 붕괴하고 민주정부가 많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 주민이 증가하면서 뭐가 붕괴됐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통일이 됐습니다. 마지막 여기도 내용 별로 안 어려워요. 여기가 시험 범위 끝이다. 오늘 끝냅니다. 나이스. 43페이지 펼치시고. 자, 국가간 갈등과 지역 분쟁인데 오늘날 문제 같은 거 본 거예요. 여기 시험 보면 들어가네 마치. 아까 인도 통일할 때 무슨 나라랑 무슨 나라 갈등했다고? 인도. 팔레스타인. 아니, 인도. 파키스탄이랑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인도 좀 서쪽에 있는 나라고요. 왜냐? 여기가 무슨 나라? 힌두교 이스라엘. 그쵸. 여기가 이슬람교. 이슬람교. 여기가 파키스탄. 파키스탄. 여기가 무슨 종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슬람교. 네,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갈등인데 문제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해요. 가슈미르. 자, 북쪽이니까 주민들은 어떤 종교 주민들이 많겠니? 이슬람교 주민이 많아요. 근데 이쪽 지방을 다스리는 그 지역 영주가 힌두교를 믿고 있었대요. 어떻게요? 그래서 인도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힌두교니까 주민들이 이슬람교가 많아도 나는 인도에 편입될래. 그래서 인도 땅이 됐거든. 그래서 이쪽 지방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니 불만이 많겠지. 야, 나는 이슬람교도 왜 파키스탄이 아니라 인도야. 그래가지고 막 시위하고 말해가지고 폭동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여기서 파키스탄이랑 인도가 서로 자기네 땅이다 얘기해가지고 인도에서 무슨 정책 전문가가 와가지고 막 측량하고 막 난리 떨다가 결국은 반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북쪽을 여기 밑에를 잠무 카슈미르라고 이쪽을 아잔드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하는데 반쪽으로 잘린 다음에 이쪽은 파키스탄 땅이 되고 이쪽은 인도 땅이 됐습니다. 가위바위보를 가지면 되죠. 그러면 좀 그것도 논란이 많겠지. 근데 파키스탄은 이 전체 땅이 여전히 파키스탄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도는 이 전체 땅이 여전히 카슈미르 전역이 이제 인도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분쟁 지역이에요. 이해가니? 네. 이게 뭐냐면 일본의 카슈미르 분쟁입니다. 카슈미르 분쟁. 자, 이번에 아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뭐라고? 팔레스타인 분쟁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영국이 이중 약속을 한 거지. 맥마흔 선언으로 아랍 국가 건설해 주겠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세워졌는데 벨포어 선언으로 그 유대 민족의 독립국가를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충돌하다가 여기 양쪽 지역에서 다 이제 나라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까 무슨 전쟁, 네 차례의 무슨 전쟁을 중동 전쟁을 거쳐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중동 전쟁. 이런 종교 민족 갈등 같은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유엔에서 평화 유지군 같은 걸 파견하기도 합니다. 유엔 3번 평화 유지군. 그 중동이 약간 이집트랑 이스라엘 약간 그런 느낌 나라예요. 그쪽이 중동이야. 그 사막 애들 사막에 낙타 타고 다니고 오아시스 그쪽에 석유나무 걔네들. 사우디아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지.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쪽이라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니 사우드 가문이 세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스인 줄 알았어. 사우스. 그거 아닙니다. 사우스 아라비아. 근데 되게 그렇게 있잖아. 잘 그리시네. 이렇게 있는데 유럽이죠. 유럽. 명칭을 보면은 우리 인도 그러니까 중국, 아시아 뭐 이런 애들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럽에서 극동 지역이라고 불러.
누구 기준이야? 얘네들 유럽지요. 유럽 기준으로 극동쪽에 있어. 그래서 극동입니다. 그러면 저기 아메리카죠. 아메리카는 그냥 미국입니다. 얘는 서쪽으로 가는 거죠. 서쪽. 서양으로 아. 서양으로. 얘네가 여기서 더 가깝잖아. 그래서 서양이에요? 그래서 서양이지.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이쪽이 서쪽이고, 여기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동양이고, 맞죠? 근데 이쪽 지방을 옛날에 서아시아 제국입니다. 투르크 이쪽에 터키랑 여기 쪽 지역을 근동이라고 불렀어. 지금은 잘 안 씁니다. 근동. 가까운 근자를 써요. 근처할 때 근자. 그래서 극동하고 근동 사이에 있다는 해서 이쪽을 중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중동이야. 와. 근데 오늘날은 그냥 근동이 너무 협소한 지역이었어. 옛날에 지역이 좀 지리적 거리 감각이 좀 짧았지. 그러니까 이까지만 잘 몰랐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근동하고 중동을 원래 구분을 했었는데 그냥 오늘날은 그냥 다 중동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음. 근데 왜 중국이 중국인지 아세요? 왜 중국입니까? 대국 소국이라 부르기엔 땅이 너무 크고 대국이라 부르기엔 마음이 속이 너무 좁아서. 속이 너무 좁아서. 동서남북이 다 오랑캐라서 중화민족이라고 중국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죠? 오랑캐가 뭐? 동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인 거지. 진짜. 우리가 동이족이죠. 남만, 서융, 북쪽 다 오랑캐, 적자, 오랑캐, 웅자 뭐 이런 거 쓰거든. 그래서 가운데 우리만 빛나는 민족이다. 그래서 중화민족이라서 중국입니다. 빛나는 한자를 써요. 2번은 아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 분쟁이었고 3번은 평화유지군이라고 쓰세요. 평화유지군. 좋습니다. PK. PK 근데 피스 키핑이에요. 평화유지. 피스. 군은 뭐예요? 군. 포스. 평화유지의 팀이죠. 평화유지군. 포스. 그래서 평화유지군은 중립군이에요. 중립군. 유엔군 같은 거 저번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슨 단체 국제기구 1차 세계대전 국제연합. 연맹이야. 연맹. 이거 설명했니? 그 U 했어요. 아니 그 국제요. LM. 네네네. L. 2차는 2차가 유엔. 유엔. 외운데 1은 좀 약간 직각이지. 네. 이거 얘기 설명했니? 아니요. 2차는 그 둥글둥글하잖아 좀 2는. 그래서 U예요? 그렇게 외우라. 1차는 연맹이잖아. 연맹이고 딱딱 각져 있죠. 맞지? 그쵸. 그리고 영어도 L 딱 각져 있잖아. 1차야. 1차 때 연맹이고 LN이고 2차 합은 때는 딱 동글동글하잖아요. 연합이잖아. 합. 키우시잖아. 동그라미고. 동그라미. UN이잖아. UN. 곡선이 있지. 그렇게 외우라고. 이해가지? 근데 1차랑 2차랑 여기는 강제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없었다. 여기는 강제력이 있었다 없다? 있었죠. 있었다. 어떤 강제력이 있었니? 그 미국이랑 소련이랑 했잖아요. 유엔 소련하고 미국도 들어가고 유엔군이랑 평화유지군 여기 들어갔다 군사력이. 유엔군은 중립군은 아니에요. 중립군은 아니고 그 북한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엔군을 파견해서 막았지. 유엔 국가의 유엔에 속해 있는 나라 편을 들어 싸운 군대입니다. 유엔군은 한쪽 편이 있어. 근데 평화유지군 같은 거 편이 없고 가가지고 치안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 저지르고 뭐 누가 물건 훔치고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만 해요.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군대야. 평화유지군. 괜찮지? 그래서 막 카슈미르 분쟁이나 팔레스타인 같은 종교 민족 갈등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을 분쟁 지역에 파견하는 거예요. 괜찮죠? 평화유지군. 그리고 뭐 시민단체 같은 거에서 반정 평화운동 같은 거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부족 간 갈등 난민 문제. 뭐 아프리카 내전이 많습니다. 르완다, 콩고 뭐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가 불안정해서 독재하고 시위하고 민족, 부족, 종교 갈등 이런 거 많아가지고 내전 같은 거 하기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발생해요. 유럽으로 많이 가고 있죠. 난민 수용 문제가 있어서 유엔에서 유엔 난민 기구라는 걸 설립했어요.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 유엔 밑에 있는 뭐 IMF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기구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난민 문제만 전담하는 국제기구야. 유엔 난민 기구입니다. 그래서 국제 난민 협약이라고 하나, 유엔 난민 기구라고 하나 이런 게 수립되면서 난민 문제에 대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무기들이 다 어떻게 됐어? 대량 살상 무기로 바뀌었어. 핵무기, 생화학 무기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금지하자는 조약을 합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5번. 프랑스가 뭐 한다고 아까 나토 탈퇴했다고 했어. 핵무기 만든다고. 그렇지. 그래서 NPT를 탈퇴하려고 NPT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이거든. NPT를 탈퇴하려고 나토를 탈퇴한 거예요. 5번에 NPT라고 적으세요. 5번에 핵 확산 금지 조약. MBT랑 치어랑 나처럼 뭐 별로요? 나토는 그냥 군사기구고 NPT는 여러 세계 나라들이 우리는 핵 만들지 말자고 조약을 맺은 거야. 여기 나토를
뭐 얘는 혼자 잘 거니까 나토는 다 핵무기 만들면 안 되잖아. 미국 밑에 있잖아. 나토가 미국 중심이잖아. 그럼 이제 나는 미국이랑 맞먹을 거야 하면서 핵 만들 거야 이러면서 프랑스가 핵 개발을 추진한 건데 그러면 나토 밑에 있으면 안 되지. 미국이랑 대립하는 건데. 그래서 NPT 핵 항상 금지 조약 같은 거 맺었고 생물 무기 금지 협약 같은 거 맺습니다. WBWC 생물 무기 금지 협약. 생물 생물 무기 생화학 무기 같은 거예요. 생물 무기 금지 협약. 무기 금지 협약이요? 생물 무기 금지 협약, 생물 무기 금지 협약 같은 걸 맺고요. 자 그리고 전 지구적 문제인데 위에는 국제 갈등이고요. 나라들끼리 막 갈등 맺고 있는 거, 종교, 민족, 부족, 난민, 그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거 국제 갈등 얘기고 밑에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예요. 어떤 나라들끼리 갈등하는 게 아니라 7번에 남북 문제, 남북 문제. 남북 문제는 뭐냐면 뭘 기준으로 하려면 적도 기준이야, 적도 기준. 적도 기준으로 남반구 나라, 북반구 나라 어디가 더 잘 살아? 북반구 나라들 잘 살아. 그래서 이제 북반구 선진국과 남반구 개도국들이 빈부격차가 심하게 나타나. 이걸 남북 문제라고 해. 그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얘기하고 그리고 8번에 국제 부흥 개발은행 국제 부흥 개발은행 원조 같은 거 하는 나라 기구예요. 국제 부흥 개발 은행에서 개도국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정무역운동 같은 걸 벌여가지고 개도국들 노동자들한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돌려주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공정무역운동. 자 빈곤 문제 10번은 빈곤 문제고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기아 질병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WHO는 뭐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요. 헬스입니다. H가 세계보건기구의 구호활동. 그리고 비정부 기구에서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적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 많이 들어봤죠? 네. 사회 시간 배웠어. 이 의사가 닥터입니다. 닥터. 그래서 의료 봉사 같은 걸 하는 시민단체. 저건 중간 사회 그건 나왔나? 네. 자주 나와요. 요 유명한 조선국이라서. 이번 중간이었나? 요 13번에 환경 문제. 아이고. 환경 문제는 지구 온난화거나 사막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사막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랄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랄해가 호수인데 너무 큰 호수라서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분쟁하잖아요 거기서. 그건 카스피 해고가 아마. 아 근데 이 아랄해가 거의 사막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호수가 말라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랄해 사막화 사례 나오고. 그래서 기후 변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 협약을 냈는데 이 기후 변화 협약에 교토 의정서랑 교토는 일본 아니죠? 맞아. 일본에서 맺은 의정서입니다. 그다음에 파리 협약 이런 걸 맺는다. 외울 때는 요 정도는 계속 사회에도 나오거든요. 외우면 좋은데 기후 변화 협약과 관련된 거. 날씨가 더워지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날씨가 더워지면 뭘 벗어요? 옷을 벗죠. 옷도리를 벗는다 이렇게 했어요. 후토리입니다. 앞글자 따면 좀 이상해서 기고판데 앞글자는 뭐 말이 안 나와서 뒷글자로 후토리를 벗는다.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그렇죠. 비정부 기구 활동에서는 그린피스라거나 그린피스 그리고 지구의 벗 이런 활동들이 있다. 지구의 벗이죠. 지구의 벗 비정부 기구 활동. 선생님. 네, 빈곤 문제 그거 있어요. 유니세프. 그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태이 안 나와 있어서. 그리고 공정무역 운동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공정무역 운동. 이거 커피 3,000원 하잖아. 이 커피 하나 마실 때 케냐의 그 커피 따는 어린이는 얼마 정도 받는다? 5시간. 50원. 얘기했지 이거. 50원에서 150원 정도 가격 받아요. 대박이다. 그러면 이제 연봉이요? 연봉이요? 아니 내가 오늘 3,000원짜리 커피를 하나 마시면 걔네가 한 50원 정도 돌려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6,000원 쓰면 걔네가 100원 벌어. 100원 받는 거예요. 그럼 2,950원을 그냥 그냥 3,000원을 좀 후려쳐서 대충 꿀꺽한 거예요? 2,950원에 그게 한 1,000원 넘게 한 1,500원 정도를 누가 꿀꺽하냐면 사실은 뭐 인건비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들어가는 거 빼고 그 세계의 거대 유통사들이 커피를 스타벅스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맥도날드 같은 중간 유통사들이 거의 다 이 이익을 착복하기도 그렇고 유통 마진을 많이 남겨. 근데 걔네는 그냥 그래서 스타벅스가 비싼 거. 비싸지. 걔네는 사는 거죠. 어. 커피 콩을 사는 거죠. 그치, 사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기에 어떻다고 얘네들이 노동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마크가 있어요. 공정무역 마크인데 이렇게 공정무역 마크가 생겼거든요.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물건을 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 일반적으로. 근데 대신에 뭐라고? 이 저개발국 노동자들한테 돈을 조금 더 많이 돌려줄게, 비싸도록 사줘, 이런 걸 인정한다.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그거 공정